강남에 이렇게 파랗고 초록색이 있는 공간이 있는지 참 모르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 것 같은데요. 이런 새곡동까지 여러분들 찾아와 주셔서 너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저는 다시 소개드리자면 강남문화재단 문화정책팀에서 일하고 있는 김소현이라고 하고요.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미술이란 장르 안에서 강남에서의 예술가의 역할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강남 안에서의 이런 미술에 관련된 이런 여러 가지 예술과 앞으로의 정체성 그리고 예술가의 역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냥 저희가 가볍게 담론으로 얘기를 해보는 시간들을 가질 거예요. 그래서 저랑 유선통화를 하신 분들도 계시지만 부담 없이 여러분들 그냥 평소 생각을 자유롭게 얘기해 주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질문을 이렇게 드릴 건데 이 질문에 정답이 있는 것도 아니고 누군가에게 뭐 정확하게 이 질문을 드렸다고 해서 1, 2, 3, 4, 5, 6번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건 아니니까 자연스럽게 서로 간에 토론이라고 생각하시고 그냥 자유롭게 얘기를 해주시면 되시거든요. 그래서 저만 얘기하고 제가 질문 드리고 한 분 한 분 답변하는 게 아니라 서로 간에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이 되실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럼 저는 일단 소개를 드렸고 여러분들도 같이 오늘 하루 2시간 정도 얘기를 하실 거니까 어떤 분야에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 얘기를 서로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옆에 계신 선생님부터 네, 안녕하세요. 저는 갤러리 콜롬비를 운영하고 있는 안선영이라고 합니다. 네. 저희 갤러리는 이제 전시 기획 주로 하고 있고요. 대관은 하지 않고 이제 미술, 시각미술 전시 중심으로 네, 작가 선생님들 모시고 전시 진행하는 초대 기획전 다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제 뭐 아트페어라든지 여러 미술 전시 갤러리로서의 활동도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국내뿐만 아니라 뭐 일본이라든지 뭐 태국이라든지 또 미국이라든지 스페인 이렇게 좀 글로벌 네, 해외 활동도 열심히 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말이 잘 안 나오네요. 네, 안선영 선생님이 소개해 주셨고요. 우리 이돈 선생님 지금 도착하셔서 정신 없으시니까 잠깐 넘어가서 우리 김현수 선생님부터 먼저 소개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반갑습니다. 네, 저는 지금 논현동에 있는 문화센터에서 생활도의 팀을 맡고 있거든요. 한 20년 맡고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오늘 할 얘기도 좀 있고. 네. 안녕하세요. 저는 그냥 작업만 하고 있는 노반 작가입니다. 근데 너무 재밌는 거는 제가 요 앞에를 아침 저녁 3번씩을 강아지들 산책시키거든요. 근데 운전을 하고서 막 이제 뭘 거다 하고 한 40분 전부터 이제 다녔거든요. 근데 바로 이 앞이더라고요. 코앞에다 두고 저 몰랐어요. 네, 근데 어쨌든 이 근처에서 작업실을 가지고 작업하고 아트페어도 나가고 개인전도 나가고 해외로도 많이 활동하고 작업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지휘라고 하고요. 지금 강남문화재단 산하에 있는 그 논현문화센터, 또 청담문화센터, 역삼 1, 2 좀 여러 군데에서 미술을 가르치고 있고요.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뭐 특별하게 뭐 예술가의 역할이라기보다는 이제 현장에서 회원님들하고 이렇게 소통하면서 그런 얘기를 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기대가 됩니다. 네. 예술이라는 게 실제로 작업을 하는 것도 있고 생활에서 실제로 또 하는 생활 예술도 있고 전시하시는 또 전시 예술도 있고 그 각 분야는 사실 여러 가지인 것 같아요. 저처럼 그냥 가서 관람하는 것도 또 있을 거고 그래서 각자의 위치에서 해주실 수 있는 말들을 여러 가지 해주시면은 저희가 이것들을 차곡차곡 쌓아서 나중에 강남 구민들을 위해서 1차적으로는 후에는 뭐 여러 가지 발전을 위해서 저희가 좀 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이돈 선생님이 이제 조금 돌리셨나요? 네, 이돈 선생님도 안녕하세요. 저는 이돈수라고 합니다. 저는 얼마 전에 강남구청역 앞에서 화랑마을 4월 1일 날 오픈해서
그 한국에서 앤디 워홀전 기획했었습니다. 하고 지금 두 번째 전시는 이제 동물을 주제로 해서 우리 동물 그리고 예술이라는 그 주제로 11명의 작가들을 모아서 동물과 인간과의 공존에 대한 테마를 가지고 기획 전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앤디 워홀전은 이제 창원 시립아트센터에 가서 이제 지금 전시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제가 4월 1일부터 이제 화랑을 운영하는 오너였고, 그 전에는 이제 저는 미술사학자였고 이제 전시기획자였었습니다. 저는 주로 이제 미술 쪽에서도 미술 쪽 기획도 많이 했지만 역사 쪽 기획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 2005년에 서울 평창동에서 이제 가나아트센터에서 기생 전시가 그 한국의 어떤 그 문화 콘텐츠로 기생이 이제 부각하는 어떤 기회가 됐었는데,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하나의 기획으로 테마로 어떤 전시를 기획하는 게 여기까지 어떤 제 소명이었다고 봅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어떻게 보면 가장 상업적인 동네, 상업적인 어떤 구역에서 상업적인 화랑을 운영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또 그리고 그런 예술가 어떤 작가들과의 관계 이런 쪽하고 또 관과 민과의 관계들을 토론한다고 해서 굉장히 흥미롭게 지금 오려고 달려왔는데 비 맞고 왔습니다. 오늘 하필 호우주의보가 또 내렸더라고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함께 참석한 이 아트 테이블이라는 거는 저희가 총 8회를 기획한 내용이고요. 그래서 직접 신청해주신 강남 구민 여러분들, 그리고 각 분야에 이렇게 직접 종사하시는 분들을 저희가 대상으로 8회차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거기에 5회차에 해당되고 있고요. 이전에는 구민 대상으로 저희가 2회를 진행을 했었고요. 그리고 연극 뮤지컬 분야, 그리고 클래식 분야를 이전에 진행을 했었습니다. 이전에 어떤 얘기들을 했는지 여러분들께 좀 얘기를 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첫 번째 시간에는 저희가 구민들과 함께 강남의 문화 양육관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어요. 여러분들은 강남에서 어떤 문화를 즐기고 계시냐에 대한 질문을 좀 해봤었어요. 그래서 강남이 어떤 곳이라고 그 구민들과 그리고 강남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는 직장인들 대상이셨고, 한 10명 정도씩 한 회차에 저희가 와서 얘기를 했었는데, 바쁜 도시, 낯선 공간, 그 걷기 좋은 도시, 뭐 그렇지만 고급지고 또 정보와 공간의 접근성은 부족하다. 뭐 이런 다양한 상반되는 의견들이 되게 많은 게 되게 재밌는 얘기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급지지만 그에 반해서 즐길 거리는 없다. 뭐 이런 얘기들도 되게 많았었고요. 그렇다면 우리 구민들이나 강남구에서 있는 사람들이 예술에 대해서 내가 원하는 문화는 무엇일까? 본인들이 참여할 수 있고 직접 즐길 수 있는 문화에 대한 욕구가 되게 많이 강했던 게 가장 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강남이 갤러리도 많고 소극장도 많고 하지만 본인들이 거기에 어떤 것이 있는지도 잘 모르고 내가 어디 가서 배워야 할지도 잘 모르겠다라는 얘기들을 되게 많이 했고요. 그리고 갤러리라는 거는 또 상업시설이기 때문에 진입장벽이 너무 높은 것 같아서 내가 거기에 들어가도 되나라는 생각을 많이 한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홍보가 조금 더 많이 됐으면 좋겠고,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상설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첫 번째 저희가 시간에는 좀 있었고요. 두 번째 이야기에서는 저희가 강남의 지역문화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어요. 이것 또한 구민들과 함께 저희가 얘기를 했었고요. 똑같은 질문인데 강남은 어떤가요? 라고 했을 때 첫 번째와 마찬가지로 자유분방하고 개성이 있지만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까 결국은 같은 공간을 가지고 정말로 다른 의견들을 사람들이 되게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알고 보면 즐길 거리가 다양하지만 진입장벽도 넓고 강남하면 문화예술보다는 반문화밖에 없지 않냐라는 얘기도 되게 많았고요. 자, 무엇을 원하나요? 라고 했을 때 결국 문화센터 같은 원데이 클래스, 그리고 문화 소식을 정할 수 있는 다양한 루트, 그리고 이런 문화 가이드들이 있었으면 좋겠고 공연장이나 인프라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들을 되게 많이 했었고요. 아이고. 그래서 뭐 민과 관이 있을 때 관의 역할은 이런 강남만의 이미지를 형성할 수 있는 홍보들을 많이 해줬으면 좋겠고, 문화예술을 이제 뭐 갤러리라든지 공연장 등의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좀 많이 해주고 길거리 공연 같은 이런 직접적으로 즐길 거리들을 많이 지원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들을 국민들은 직접적으로 많이 했었습니다. 저희가 세 번째로는 연극하고 뮤지컬에서 종사하시는 분들을 만나서 얘기를 들어봤었어요.
오늘 할 얘기와 주제는 일맥상통하는 얘기들을 했었습니다. 강남은 어떤가요? 라는 질문을 했을 때 그 장르에서 우리 종사자분들은 열악한 작업 환경, 그다음에 소극장의 비활성화, 공연에 적합하지 않은 공연장, 높은 구조, 그리고 국민들의 저조한 참여, 메가 이벤트의 부족, 홍보 문제 이런 것들이 총체적인 난국이다. 너무너무 어려운 곳이 강남이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전해보고 싶은 도시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모두 함께 해주셨고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좀 해결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라는 얘기를 했을 때 주민들의 니즈를 파악하고 이제 결국은 커뮤니티를 조성해서 주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생활형 이런 공간들이 좀 필요하다는 얘기들이 되게 동시다발적으로 많이 나왔었고요. 그래서 공간이라는 얘기들이 참 많이 나왔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든 국민들이 됐던 뭐 시민이 됐던 누군가와 문화를 향유하고자 하는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이라는 얘기에 되게 많은 얘기들을 쏟아냈었고요. 요거는 연극 뮤지컬 하는 분들에게만 저희가 특화해서 좀 질문을 했었는데 어쩔 수 없이 평생 강남에만 가둬놓고 예술활동을 너네에게 시킨다면 어떻게 할까 했을 때 이제 아무래도 이 연극이나 뮤지컬은 단체 장르이다 보니 그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을 발굴하고 레지던시 같은 이런 공간들을 확보하고 또 그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갤러리를 활용해서 그 미술 작품과 연계해서 거기에 어울리는 공연을 같이 뭐 퍼포먼스 형식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강남형으로 개발해서 본인들이 뭐 활동을 한다든지 이런 거라든지 아니면 거주민들과 소통에 집중하겠다 이런 얘기들을 했었습니다. 지난주에는 저희가 클래식 종사자분들과 얘기를 했었어요. 자, 강남은 어떤 도시일까 얘기했을 때 사실 강남이 클래식하고 미술에 되게 특화되어 있다라는 인식, 이미지가 되게 많이 일반인들에게는 있는 게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강남은 정말 클래식에 특화되었을까라는 질문을 드렸을 때 스스로들도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는 지역이고 클래식 예매율도 높은 지역이고 시간과 경제력이 있는 지역이고 그리고 다양한 구성과 가격대가 있는 공연이다. 하지만 강남구만 갔을 때는 당장 송파나 그 서초에는 예술의 전당이라든지 롯데 콘서트홀 등의 상징성 있는 공연장이 있지만 강남에는 그런 곳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작업 환경이나 공연 인력 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부족하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요. 그러면 본인들이 이제 문화를 위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가장 크게는 공연에 이제 집중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정통 클래식 공연에 집중하시겠다는 분, 혹은 다양한 장르의 융복합 공연으로 이제 대중들에게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진행해 보겠다. 혹은 지속성 있는 공연으로 예를 들어서 겨울 되면은 뭐 이거는 뭐 다른 장르지 뭐 호두까기 인형 발레는 언제나 하는 거잖아요. 누구나 그런 식의 뭐 공연을 진행하겠다. 그리고 대표 작품을 제작하겠다. 이런 얘기들도 있었고 교육을 통해서 어린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클래식을 접해서 점점 커서도 클래식을 어려워하지 않도록 하겠다. 이런 얘기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비전공자들이 언제나 설 수 있는 무대를 만들겠다. 이런 것들이 사실 생활에서 예술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것들인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이제 무엇이 필요한가요? 라는 질문에 이제 클래식 종사자분들은 공연장하고 세그멘테이션을 크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공연장의 대여 절차 간소화라든지 정보 가이드, 공연장이 브랜딩이 되고 정통 클래식 프로그램들이 되게 많아서 본인들이 공모 활동을 통해서라도 들어갈 수 있어야 되고 지역별로 좀 특화 컨설팅이 되고 각 지역에 맞는 니즈가 파악이 되고 그리고 그런 지역에 맞는 새로운 공연의 기회가 제공이 되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이 클래식 그 종사자들에게 나왔던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끼리 이제 저희가 얘기를 한번 해봐야 되는 시간인 것 같아요. 앞서서 클래식과 이제 그 연극, 뮤지컬 종사자들하고 얘기했을 때 대부분 첫 번째로 강남하면서 꼽는 그 얘기가 미술 장르 얘기가 강남에서는 가장 우세하고 가장 독보적인 장르 아닌가요? 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 심지어 클래식에서도. 여러분들한테 강남은 어떤 공간이신가요? 아마도
그 코엑스나 대형 컨벤션 센터가 있어서 그쪽에서 전시가 자주 이루어지니까 아마 미술 쪽에 더 특화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또 그렇지만도 않아요. 네, 그렇지만도 않고 왜냐면은 그 코엑스라는 그 공간에 들어가는데 아무나 들어갈 수가 있는 미술을 하는 사람들도 회화하는 사람들도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고 거기에 이제 어느 정도 뭐 초대라기보다는 초대 그다음에 어느 소정의 금액을 내고 그렇게 해서 들어간 사람들이 전시를 할 수 있는 곳이지 이렇게 쉬운 것도 아니에요. 저희들 입장에서도 봤을 때는. 네. 근데 이제 뭐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그 일반 분들이 느끼기에는 강남에 가장 많은 문화시설, 저도 사실 이런 문화시설이 뭐가 있을까 지도를 그냥 놓고 문화시설 이렇게 검색을 했을 때 가장 많이 나오는 문화시설이 갤러리이긴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크고 작은 갤러리들 그냥 이제 상업적인 그냥 판매를 위한 갤러리든 뭐 어떤 것들이든 간에 그래서 그런 의미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곳이세요? 개인적으로는 그냥 네. 네. 개인적인 말씀을 좀 드리자면, 강남은 이제 일단 제 고향이기도 하고요. 근데 제가 자란 곳은 그냥 주거 공간만 있는 곳이었고, 제가 지금 갤러리를 차린 압구정 로데오는 잘 가서는 안 되는 부모님들이 굉장히 제가 가는 걸 두려워하는 그런 공간이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저희 과외 선생님이 저를 처음으로 압구정 로데오에 생긴 카페에 데리고 가주셨던 거죠. 그때 이제 10년 전 정도? 새로운 문물이 마구 들어오던 그런 시기였어요. 커피숍 문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오렌지죠? 이렇게 너무 오래 거슬러 간 것 같은데. 네, 그런 데였는데 그때 저한테 딸기 생크림 케이크랑 체리콕을 사주셨거든요. 근데 그때 그 맛이 저한테 너무 충격이었어요. 이 콜라도 아닌 것이, 이제 체리 주스도 아닌 것이, 이 새로운 맛이 정말 너무나 큰 약간 쇼킹한 그런 경험이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압구정 로데오의 갤러리를 연 것도 약간 이런 연계선상에 있어요. 그래서 예술이란 것이 뭐 사람들한테 신선한 새로운 그런 영감을 줄 수 있는 어떤 요소가 되어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건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고 그런 그 강남은 그런 그 뜻에서 그런 의미가 있는 곳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어떤 그 미술 사업의 의미로 본다면 이 압구정 로데오, 그다음 강남은 이 문화지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거를 이제 전문 용어로 이미 존재하는 문화가 있는 지구를 내추럴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내추럴 공간에서 어떤 그 문화 또는 예술에 대한 사업이나 또는 사람들에게 이런 문화를 연계해서 더 알리기가 좋은 장소라는 얘기죠. 그래서 저는 이 공간을 선택을 해서 여기 들어왔다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의미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얼주로 같은 경우는 이제 올드한 느낌들, 올드하기 때문에 뭐 신한은행에서 어떤 얼주로를 하나 얼주로 프로젝트를 해서 레트로라는 그 이제 레트로 뉴트로라는 어떤 것들이 컨버전이 일어날 수 있는 어떤 공간들이 어떤 문화적 컨텐츠들이 있는데 강남이라는 공간은 이 자체가 뉴지 않습니다. 뉴이기 때문에 이제 모든 것들이 뉴인데 아트도 이제 뭔가 새로운 뉴한 어떤 느낌들의 아트인데 여기가 또 어떻게 되냐면 베니티, 우리나라 서양 산업의 어떤 중심이고 리미티드 에디션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쪽으로 기 때문에 아트의 개념을 강남에서 있는 아트의 개념을 생각하면 아트 앤 커머스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아트 딜러라든가 아트 컬렉션이라든가 아트 컨설턴트라든가 이런 데 강북에서는 잘 보이지 않는 단어들이 강남에서 일어나는 어떤 그쪽에 있어서 그러니까 이제 코엑스라든가 모든 어떤 예술적 어떤 행위들이 일어나는 곳에서 어떤 그 중심을 보면 커머스하고 굉장히 연관이 되어 있다는 거죠. 어저께 제가 이제 젊은 친구들이 하는 서울 일러스트 페어를 갔었는데 줄을 한 2~3분을 했었어요. 코로나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있었던 그 30분을 갔었는데 그것도 이제 하나의 어떤 젊은 친구들의 어떤 예술 작품을 커머스화 시키는 어떤 도구의 센터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저는 사실상 제가 이제 한국 관계되는
컬렉터는 한 38년을 하고 뭐 고지도라든가 사진이라든가 이런 쪽 부분에서 컬렉터로서는 굉장한 경험이 있지만 강남에서의 컬렉션 개념은 제가 가져왔던 컬렉션 경험하고 다르다는 거죠. 어떤 자기가 좋아서 하는 것들이 아니라 커머스의 대상으로서 내가 이것을 사면 언제 어떻게 된다라는 어떤 돈 많은 사람들의 어떤 사업이 작으로서의 어떤 거기 때문에 이제 아트를 하면서도 강남에서 지금 강남 부천역에서 갤러리를 열면서 가장 이제 회의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이 아트는 과연 커머스냐라는 생각이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제일 처음 이제 앤디 워홀전을 열었던 이유는 뭐냐면 기획회관전을 앤디 워홀을 열고 이때까지 했던 앤디 워홀의 상업시대 작품들 21살 때부터 32살 때까지 어떤 잡지라든가 이런 것들이 세계적으로 가장 제가 많이 가지고 있던 컬렉터인데 제가 만약에 기획전으로 어떤 작가를 초대해서 그러면은 강남에서 어떤 식의 어떤 그 결과가 나오냐 하면 이 친구는 기획을 하는 화랑에서 우리 화랑은 1억짜리, 2억짜리의 그림을 그리는데 이 친구는 젊은 사람의 어떤 예술성 있는 사람들을 걸고 500을 받으면 화랑의 그레이드 자체가 500으로 시작한 화랑의 그레이드가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저는 상업적인 화랑을 열면서 상업적인 성격을 처음 시작해서 빼고 싶어서 제가 생각하는 나는 이런 기획을 할 수 있어 라는 것들을 중심으로 기획을 했었고 이번 전시도 동물과 어떤 그 인간과의 공존이라든가 이거를 전시를 했고 다음 전시는 어떻게 되냐면 어떻게 보면 그래피티 전시를 하는데 이제 MC 메타라는 우리나라 1세대 힙합 가수를 가지고 와서 1세대 그 사람들이 상가도 물들지 않았던 1세대의 어떤 정신들하고 그 동료들 한 40 정도 되는 어떤 그래피티 작가들을 음악가한테 큐레이션을 하게끔 만들어서 지금 진행을 하고 그 다음 전시는 이제 젊은 친구들 2, 3, 4세대 어떤 래퍼들이나 힙합이 음악하는 친구들이 그래피티를 하는 것들을 가져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보면 제가 왜 자꾸 이런 식으로 하냐면 뭐 박재범이라든가 좀 하는 친구들은 거기다가 음악의 어떤 그래피티나 아니면 힙합의 어떤 그 본질은 반항이라는 것들이 있는데 강남에서나 이런 쪽에서는 반항의 기질이 없어진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약간은 상업적으로 성공할 수 없는 어떤 전시지만 그 뭔가의 어떤 예술의 어떤 정신에 있어서 본원의 어떤 그것들을 약간 찾아가다는 어떤 그런 쪽에서 약간의 작업을 하는데 저는 제 나름대로는 이제 아트 앤 커머스의 어떤 중심이 되는 강남에서의 어떤 조그만 몸부림으로서 어떤 문화적 파장을 일으키고 싶었고 또 화랑은 아트 앤 커머스만 있고 콘서트나 이런 것들이 있는 것들이 아니라 뭔가를 주제를 잡아서 움직이면서 탄생시키는 어떤 것들을 하는 화랑들이 만들 때 문화적인 풍부함이 있다고 생각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화랑에 와서 될 수 있으면 화랑에서 갤러리를 안 갑니다. 왜냐하면 제가 갤러리 오너지만 제가 가서 그 사람들이 그 그림에서 주눅이 들고 만약에 이 사람의 그림이 1억이면 내가 책 한 권을 열심히 읽어서 내 인생이 바뀔 수 있는 어떤 문화적인 어떤 충격을 줄 수 있는데 과연 이것이 그런 어떤 사가는 사람들한테 문화적 충격을 줄 수 있는가 없는가 문제에 대한 부분에 봤었을 때는 나는 어떻게 보면 잘 읽은 책 10만 원씩보다 못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갤러리 오늘로서. 그랬을 때 화랑은 사람들한테 어떤 신선한 뭔가를 주기 위해서 어떤 부분을 그 커머스가 중심이 되는 쪽에서도 좀 이루어져야 되고 그런 어떤 움직임에 대해서 만약에 관이나 이런 쪽에 있어서 만약 경제적인 지원이라든가 아니면은 관심의 홍보에 관심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기울여 준다면 경제적 지원이 없더라도 준다면 문화로서의 어떤 강남의 어떤 특색은 다시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새로운 도시, 제가 처음 시작했을 때 새로운 도시는 뭔가 만들어 나간 도시고 앞서가는 어떤 표본을 보여주는 도시라고 생각해서 어떤 부분에서 만들어져가는 컨텐츠에 있어서 지원할 수 있는 그 간의 정신들이 좀 중요하죠. 그렇듯 저는 그런 부분.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관이 예술을 지원한다는 그 자체는 저는 약간은 이제 무모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예술은 항상 그 관과 반대에 서 있었습니다. 관과 반대에 있었고 지금 잘 아시는 바스키아라든가 모든 사람들은 불법자였죠. 대도시의 불법자가 지금의 어떤 예술의 중심이 되는데 근데 이때까지 어느 도시에 있어서도 가장 앞서가는 도시에 있어서도 그 불법 자체를 예술로 인정해준 도시는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예술 쪽에 있어서 관의 입장을 좀 생각할 때는 조금은 좀 관대해지고 어떤 그렇게 불법까지 안 가더라도 뭔가를 지금에 있는 공간에 사지 못하는 뭔가를 하는 것들이 있으면 또 홍보를 할 수 있는 어떤 그 관의 역할이라도 좀 해줬으면 하는 부분에서 약간 그걸 부탁드립니다. 좀 이야기였습니다. 네. 네.
다음 질문의 얘기까지 막 해주셔가지고 네, 그 예술하고 상업적인 부분은 언제나 약간 좀 대치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전 뭐 클래식에서도 아까 뭐 보셨겠지만 그 정통 클래식과 융복합을 해서 고객들이 그 일반 관중들이 쉽게 다가갈 수 있는 부분들을 사람들이 이제 그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 정통 클래식을 전공하신 분들에 따라서 좀 다르신 것 같아요. 그런 것처럼 상업적인 부분은 어떤 예술이건 약간 대치되어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고 이제 그거랑 별개로 예술가로서나 혹은 종사자로서 혹은 생활에서 여러분들이 그 일반 여러 생활인들을 가르치는 입장에서 좀 다르실 것 같아요. 문화센터에서 직접적으로 그 강남에서 이렇게 직접적으로 저도 여기 세곡에서 좀 보면은 되게 많은 분들이 배우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사실 그림을 정말 못 그리는데 그걸 보면서 한 번쯤 원데이 클래스 같은 거라도 배워보고 싶다는 생각을 사실 되게 많이 해보거든요. 근데 사실 선뜻 또 그게 찾아가지지는 않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런 뭐 예술가로서의 이것도 다 역할일 것 같거든요. 사람들이 쉽게 다가설 수 있도록 하는 거. 그러니까 아까도 뭐 얘기했지만 진입장벽이 높다 이런 얘기는 했지만 갤러리에 조금 들어와서 문을 열고 들어와서 좀 볼 수 있는 안목을 키우는 것도 저는 그런 것도 역할일 것 같고 쉽게 들어와서 그림을 한번 붓질이라도 터치를 할 수 있도록 사람들에게 좀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또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얘기를 좀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도 이제 처음 시작을 미술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뭐 어릴 때 뭐 이것저것 뭐 부모님들 많이 시키잖아요. 뭐 무용도 해보고 뭐 미술도 해보고 여러 가지 해봤는데 그때 이제 저를 가르쳐 주신 선생님이 굉장히 저를 칭찬도 많이 해주시고 좀 더 이렇게 적극적으로 이렇게 다가서서 가르치시는 그거에 조금 더 내가 여기에 더 그런 어떤 재능이 있나 이런 생각에 좀 더 꾸준하게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미대도 가게 되고 그리고 지금 현재는 이제 지금 도자기를 가르치고 있는데 사실은 미술 교육과를 나왔거든요. 그리고 뭐 그림도 해보고 했는데 저한테는 이 흙 만지는 게 되게 잘 맞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젊은 사람들이 지금 요새 굉장히 많이 맞아요. 배워요. 네. 너무 네. 배워보고 싶어요. 네, 그래서 제가 그 어릴 때 선생님한테 그 가르침을 받았던 그것 때문에라도 이 사람들한테 뭔가 지금 이쪽에 흥미가 있어서 온 사람들한테 좋은 추억을 주고 싶더라고요, 저는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또 도자기만 배우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거를 진짜 회사를 다니면서도 또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한테는 진짜 자기가 배우고 싶은 요거를 내가 최선을 다해서 가르쳐주고 싶다 이런 생각에 진짜 제가 젊은 사람들을 오히려 더 신경을 많이 쓰거든요. 근데 이제 사실은 이 예술이라는 게 제가 할 때도 미술도 했고 동양화도 했고 뭐 서양화도 했고 조소도 했고 다 했지만 그게 다 예술이잖아요. 근데 지금 흘러가는 이 트렌드를 보면 너무 회화해요. 지금 뭐 이 아트 바젤이나 뭐 이런데 지금 완전히 돈이 뭐 1조가 넘게 지금 매출이 올린다고 하는데 너무 이 자본의 힘이고 이 예술이라는 게 지금 약간 그래서 저는 이쪽에 자세하게 잘 몰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리고 또 강남 미술 이번에 대전을 보면 공모를 하는데 이 공예 쪽은 하나도 없어요. 왜 이 공예는 왜 빠지는지 저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제가 알고 있는 분들 후배들 뭐 진짜 대단하신 분들 많거든요. 그리고 우리 그 전통적인 걸 생각해 보세요. 청자니, 백자니 오히려 외국에서는 더 쳐주고 또 이번에 최근 지금 그 로에베 재단에서 하는 공예 전시가 있어요. 30인명을 지금 선정해갖고 전시를 하고 있거든요. 공예 박물관에서. 진짜 디렉터 얘기를 들어보면 우리나라 사람들 그 옛날 18세기에 있는 그 백자나 이런 게 너무 모더니티해서 진짜 어디다 갖다 놔서 자기네 그 10개를 사가지고 이 사람이 그 전시장에 로에베 전시장에 같이 이렇게 한대요. 너무 잘 어울린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오히려 그런 전통을 더 우리가 더 살려서 현대를 더 풍요롭게 해야 되고 미래를 더 풍요롭게 해야 된다고 그걸 강조하는 사람들인데 정작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 거기에 지금 1등한 사람이 정다혜라는 여자분 작가인데 그 말총을 가지고 우리 옛날 선비들이 다 쓰지 않았습니까? 그런 기술을 이어가지고 바구니를 만들었어요. 그런 게 우리나라 전통을 그냥 무시하지 말고 옛날 거라고 무조건 무시하지 말고 자꾸 발전해서 새로운 거를 만들면 그런 쪽에 그런 재능이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지금 어떤 장이 없는 거예요. 강남미술대전에도 왜 미술만 뽑냐고요. 우리 같이 또 이렇게 문화재단에서 제가 도자기도 가르치는데 네. 도자기도 넣고 여러 가지 가르치는 건 넣어줘야죠. 그래야 이 사람들이 배우는 사람들이 하다못해 그런데 공모라도 또 해볼 수 있는 기회라도 있고. 그래서 그런 기회가 없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너무 이게 지금 회화 쪽으로만 뭐 전 세계적인 기조라고는 할 수 있지만 그래도 또 하나에 계시는 분이나 이런 화상들이나 컬렉터 하시는 분들이 좀 신경을 써주셔야 돼요. 그래서 골고루 예술이 다 발전이 될 수 있게 해주시고 민간 이런 데서도 장소를 마련해주거나 뭐 다른 어떤 기능을 할 수 있게끔 해주셔야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 사람들 전시도 못하고 하다못해 가스불을 떼서 이 도자기 불을 떼야 되는데 가스비가 없어서 못 떼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렇게 힘든 사람들이 많은데 이쪽에서는 뭐 맥주가 있고 뭐 이렇게 막 얘기를 하는 거 보면 저는 진짜 현실감이 지금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조금 이렇게 같이 상생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문제를 꼭 좀 얘기 좀 하고 싶었어요. 네. 그렇죠. 다양한 장르가 발전하는 거는 되게 중요한 부분인 네. 것 같아요. 안선영 선생님은 갤러리를 운영하시는 입장에서 네, 어떠세요? 네. 저는 저 항상 그런 고민을 했어요. 제가 그 예전부터 갤러리에 직원으로 있을 때부터 사람들은 왜 우리 갤러리만 오면 왜 이렇게 재미없을까? 막상 그림을 걸어놓고 뭐 조각을 전시를 해놨는데 너무 진지한 거죠. 되게 진지하고 이 의미에 대해서 자꾸 공부를 하시려고 하고 즐기시지를 잘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쪽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어떻게 하면 좀 재미있는 이 전시 6일까지 오셨는데 시간을 할애하시고 뭐 차비도 들이셨을 거고 어떻게 하면 더 재미있는 시간이 될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해봤는데 이게 저 같은 기획자나 또는 이런 예술 콘텐츠를 하시는 분들의 역할이 주체라기보다는 매개자가 되어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어떤 걸 매개를 하냐면 우리 모두 다 예술가로 태어났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뭐 신석기 군 시대 이렇게 비오는 날 동굴에서 이렇게 벽에다가 그림도 그렸을 것이고 어렸을 때 뭐 애들이 뭐 그림도 그리고 모래놀이도 막 하잖아요. 근데 이거를 크면서 항상 이렇게 억눌려 있다 보니 굉장히 좀 항상 좀 뭐 분노? 이런 형태로 부정적인 감정으로 좀 표출되지 않나? 근데 그런 감정들을 최소한 이런 예술 콘텐츠를 향해 하면서 좀 해소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매개자가 제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그래서 그냥 뭐 그림이나 예술 작품을 그냥 감상만 하기보다는 직접 감상을 글로써 한 문장으로 표현하시고 이런 이벤트도 마련해 보기도 하고 그리고 포스트잇 같은 거를 어두운 방에다 막 붙여놔서 내 안에 있던 이 그림을 보고 느껴지는 솔직한 감정으로 서술하시오 이런 뭐 체험 이벤트를 나름 마련을 해봤는데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가장 뭐 반응이 좋았던 거는 예술 주체, 그러니까 예술을 만들어내는 창조의 주체를 예술가에 그치지 않고 관람객에 주는 거죠. 같이 완성을 한다거나 그런 점이 저의 경험으로서는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게 저의 역할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되게 중요한 포인트들을 자꾸 잘 말씀해 주시는 것 같은 게 다양한 형태의 이런 예술들이 존중받아야 되는 거 당연하고 또 이런 식으로 사람 한 분 한 분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되게 중요하고 저는 공부하는 예술은 정말 필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제가 현대미술을 되게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루브르를 가면 그 그림을 하나하나 봤을 때 이 역사와 뭐 무슨 파를 모르면 꼭 제가 다 모르고 오는 것 같은데 현대미술관을 보면 쟤는 뭐 그거 같아 이거 대충 보고 와도 제가 죄 짓는 느낌이 안 들어가지고 저는 늘 기분이 그렇게 나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현대미술관을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래서 일반인들도 좀 공부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공예도 보는 것도 즐겁지만 좀 만들어 볼 수 있는 기회들이 좀 많이 있고 그림도 좀 그려볼 수 있고 그 그림을 보면서 한 줄 스스로 서술해 볼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정말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김주희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 아까 이 선생님께서 이 도예 쪽에 너무 이렇게 안 주시는 기회를 안 주시는 것 같다고 좀 서운해하시는 거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저 같은 경우는 주로 회화를 해요. 뭐 어반 스케치, 연필 스케치, 유화, 수채화 뭐 이런 거를 가르치고 있는데 이제 저한테 이제 배우신 분이 이제 그 강남미술대전에서 이렇게 수상을 하시기도 하고 막 그런 거 보면은 굉장히 뿌듯하기도 하고요. 또 그 이제 처음에 이제 아예 미술하고는 전혀 상관없으셨던 분들이 오셔서 이제 처음부터 익히시면서 이제 뭐 미술에 대해서 조금 알아가면서 또 그런 기회도 있고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나름 굉장히 뿌듯해하시고 또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제 강남이라고 해서 꼭 뭐 미술의 기회가 많다 이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근데 사실 그 갤러리도 뭐 인사동 쪽이나 뭐 그런 쪽에 훨씬 더 많이 있고요. 그런 이제 보존이 돼 있는 그 옛날 이제 집 같은 거 뭐 그런 것도 다 이제 포함해서 예술의 거리라고 이렇게 말들을 하잖아요. 네. 근데 그런 면에서는 사실 강남은 굉장히 막 발전되고 또 화려하고 하지만 특별히 이렇게 경험할 수 있는 그 공간은 적은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문화센터가 굉장히 쉽게 접근을 해서 또 그리고 또 물론 젊은 분들도 많이 하시지만 연세가 좀 있으신 이제 정년 퇴임하시고 남자분도 그렇고 여자분들도 그렇고 이제 자식들이 다 커서 장성을 해서 뭐 외국에 가신다든지 굉장히 집에서 고려하고 또 요새 또 굉장히 고령화 시대에서 그러니까 그런 기회가 이제 문화센터에서 쉽게 주어진다는 걸 굉장히 좋아하시고 또 많이 참여를 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앞으로는 이제 더 고령화 사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좀 우울하지만 이제 어떻게 이제 고령화를 즐겁게 또 보람 있게 보낼 수 있는가에 대해서 좀 강남문화재단도 그렇고 좀 더 그런 쪽으로 좀 콘텐츠를 개발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작품을 위해서라기보다는 그냥 삶의 뭐 질을 좀 향상시키고 즐겁게 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네, 되게 중요한 말씀 해주시는 것 같은데 예술이 정말로 그 노반 선생님처럼 계속 직접 예술 활동을 해주시는 분도 계시고 생활에서 직접 이렇게 가르쳐 주시고 교육을 해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렇게 커머스와 함께 결합되는 활동을 해주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이런 다양한 분야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근데 어떻게 보면은 이런 실생활에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런 생활 교육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저는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아까 그 앞에서 어린이 교육 이런 얘기들이 나왔지만 뭐 좀 어릴 때부터 사실 또 교육을 받아오면 커서도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또 스며들어서 배울 수도 있고 또 얘기하셨지만 또 나이가 요즘에는 고령화 시대니까 끊임없이 우리 또 취미 활동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시간을 영위해 갈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야 되니까 네, 그런 것들도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 오늘 너무 날씨가 굳어서 우리 늦게 오신 선생님이 계셔가지고 저희가 환영을 하면서 네, 자기소개를 한번 좀 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는 네. 강남문화재단 김소현이라고 하고요. 예. 네, 오늘 다 소개를 해주셔가지고 네. 예. 저는 지금 현재 몇 군데 미술단체에서 임원으로 이제 활동하고 있고요. 그리고 인사동 쪽에 전시 기획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최근에 이제 모닝 포커스라는 인터넷 신문
창간하는 데서도 문화예술 담당 그 편집위원으로 이제 참가하고 있고 해서 이쪽 제가 한 3, 4년 전인가 이 서울문화재단하고 강남하고 강남구청하고 해서 그 강남에 있는 이제 작가들을 모아서 그 강남 미인들의 수단과 그런 그 전시를 한번 기획해서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적도 있고 해서 이제 그 관심이 있어서 참가하게 됐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는 지금 강남 안에서 미술 관련해서 어떤 뭐 것들을 서로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고요. 예. 지금 그 교육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작가 활동하시는 선생님도 계시고 여기 갤러리를 운영하시는 선생님들도 계시고 해서 좀 다양한 분야에서 지금 참석해 주셔가지고 저희가 얘기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노반 선생님이 얘기를 안 해주셔가지고 네. 질문이 뭐였죠? 네, 선생님이 강남 안에서 네, 어떤 역할로 네. 어떤 역할이라고 하면 너무 거창하고 거창하게 네. 네. 근데 제가 이제 한 30년 넘게 딱 강남역에 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서초구와 강남구를 동시에 제가 경험하면서 네, 활동을 했던 사람인데요. 저는 이제 강남이 30년 전부터 변해오는 그 과정을 완전히 거의 생생하게 본 사람이에요. 근데 아까 젠트리피케이션이 없다고 얘기하셨잖아요. 없진 않죠. 네. 근데 이제 제가 봤을 때는 그 나름대로 요소요소마다 되게 그 사람들이 이렇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어떤 뭐 상업적인 경제 논리에 의해서 뭐 젠트리피케이션 아닌 그런 것들이 변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들어가지 못하고 웅장하잖아요. 겁나잖아요. 네. 그러니까 감이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 안에 너무나 멋진 컨텐츠들을 가지고 기다린다 하더라도 바깥에서 바라보는 사람들은 선뜻 문을 열고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일환으로 아트페어라는 게 코엑스에서 열리는 게 참 좋다고 봐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와요. 근데 이제 아까 말씀하셨듯이 뭐 회화만 잘 팔리고 뭐 조각은 안 팔려, 도자기는 안 팔려.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 가운데서도 다양한 구매인들이 있어서 정말 다양하게 팔려. 그게 토탈 합해서 그렇게 뭐 조까지 갔나요? 네, 그렇게 제가 안 팔린다고 얘기 아니고요.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저희가, 누구나 다 네. 기회가 없어요. 네. 헤어 쪽도 되게 기회가 잘 없었고, 팔리는데도 기회가 없어서 많은 사람들이 헤어 쪽도 기회가 네. 없었고, 조각도 마찬가지고, 도예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 미술 쪽이 예술 쪽이 굉장히 열악해요. 그리고 그래서 왜 그럴까 이렇게 생각해봤는데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어려서부터 예술을 접하고 아주 쉬웠고 나도 할 수 있고 또 남들이 하는 것도 존중해주고 그러면서 서로 공유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삶을 우리가 어른들이 만들어줘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너무 상업 논리에 이렇게 맞춰져서 살다가 보면 어린아이들은 사실 어렸을 때 자기 주도적인 삶이 안 되잖아요. 근데 그런 아이들이 성장해보면 그 친구들 뇌 속에 뭐가 있겠어요. 그래서 저희들 역할이라는 거는 그 어린 친구들과 함께 그 눈높이를 낮춰서 그들과 예술을 논한다기보다는 그들과 함께 같이 삶에 젖어서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그 장을 마련해 주는 게 저희들 소소한 역할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되게 격하게 동의하고 사실 제가 예술가를 장르별로 지금 만나뵙고 있으니 모든 예술 장르들이 본인의 장르가 가장 열악한 환경이라고 얘기를 하고 계세요. 근데 그런 게 사실 예술가 상업이라는 게 이게 교집합이 되기가 어떻게 보면 좀 어려운 지점이 있어서 그래서 또 지원이라는 부분들이 이제 정책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하긴 하는데 가장 우리나라에서 좀 이 문화와 예술이라는 게 이렇게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들이 좀 가장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경제가 빨리 성장하고 어릴 때부터 저희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수혜받지 못하고 커서 이 문화와 예술은 일부 특정 계층만 이렇게 향유할 수 있는 거다라는 이런 것들이 커서 좀 저희 세대만 해도 그런 것들이 아닐까라는 좀 그런 게 큰 것 같고 그렇지만 그래서 요즘 젊은 친구들은 뭐 원데이 클래스라든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정말 다양하게 직접
그냥 보는데 끝나지 않고 자기들이 이제 참여하려고 되게 노력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되게 어떻게 보면 좋은 현상인 것 같고 그런 사람들이 또 이후에 또 부모가 되고 하면은 조금씩 달라질 것 같고 그랬을 때 진짜 예술가분들이 그런 친구들에게 좀 장을 더 마련해 줄 수 있는 자리가 되면 더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신용 선생님, 네, 강남이라는 곳이 미술 예술을 하는데 어떤 곳일까요? 강남이라는 곳이 그러니까 서울 네. 아니면 그 대한민국 전체로 봤을 때는 그 관련 인프라가 그래도 상당히 그 밀집돼 있고 그 혜택을 많이 누리고 있는 지역이라는 생각이 드는데도 지금 금방 얘기가 되고 있듯이 이게 일상화가 되지는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뭐 갤러리가 됐던 아트페어가 됐던 아니면 어떤 행위를 할 수 있는 그 직접 그런 부분들이 그 어려서부터 접근할 수 있는 방법 자체가 교육이죠. 교육 시스템 자체가 잘못되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점점 그 뭐 입시 중심의 그 교육이 되다 보니까 위로 올라갈수록 계속 치열해지고 그 이런 미술이나 예술 쪽에서 조금 멀어지는 현상이 생기다 보니 어른이 돼서 사회인이 돼서도 결국 대학생이 되거나 사회인이 돼서도 접근할 때 그 거리감이 있고 어렵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선진국 같은 경우는 일상이거든요. 그러니까 미술관에 아이들을 그냥 하루 학교 안 가고 그냥 그 미술관에 갖다 뿌려놓는다고요. 그래서 그날 자기가 느끼고 보고 느낀 거를 그 적어서 내면 그걸 출석으로 간주하고 점수를 주고 이렇게 그냥 근데 그 내용은 어떤 내용이 상관이 없거든요. 그게 무슨 그 우리가 얘기하는 본질적인 것에 이렇게 접근이 되던 그렇지 않던 상관이 없거든요. 내가 느끼는 게 무엇인지 내가 본 게 무엇이고 느낀 게 무엇인지를 자기가 정리해서 그걸 내모어서 그 아이가 갖는 생각들이 무엇인지 또 지도할 때 교육을 하기 위해서 뭐가 따라줘야 될지에 대해서 그걸 보고서 다시 그 교육 선생님들이 판단을 하고 이렇게 그 피드백을 해주는 건데 우리는 그 비슷한 과정도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1차적으로 가장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거는 꼭 강남뿐이 아니라 그냥 전체 그 미술 예술 쪽에 좀 취약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맞아요. 저도 옛날 유럽 이런데 뭐 뉴욕 이런데 미술관 가면은 꼬마 유치원생 같은 애들이 선생님 따라서 다 그림 앞에 한 막 열 몇 명 이렇게 우글우글 앉아가지고 선생님하고 앉아서 다 보고 있고 이랬던 게 되게 신기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래도 최근에 그 삼성동 거기 무슨 미술관이죠? 거기는 어린이 그 코너 네,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린이들이 선생님하고 같이 도슨트를 이렇게 하면서 어린이들만 부모님 없이 이렇게 따라가는 코너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보고 우리나라도 그래도 많이 발전했다라는 생각이 사실 들더라고요. 네, 얘기하세요. 네. 저는 우리나라에서 예술적 인프라가 적지는 않다고 보거든요. 적지는 않다고 보고 전 세계적으로 미술 쪽에 전공을 하는 사람을 국가의 학생 수준으로 보면 가장 많은 나라입니다. 프랑스보다 프랑스 학과가 많은 나라가 우리나라고. 그런데 이제 미술을 졸업하고 난 다음에 80~90%가 미술을 등지고 살아요. 이 등지고 사는 사람들이 90%가 미술을 정화하고 있어요. 사실상 90%의 사람이 미술을 진짜 사랑했다면 미술에 대한 어떤 것들은 또 확산됐을 거예요. 그렇게 됐었을 때 이제 지금 MZ 세대가 어떤 지금 미술 구매의 어떤 축을 끌고 가는 것 자체는 벌써 우리나라의 젊은 세대들은 우리가 하는 그 세대들보다는 더 그런 어떤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의 어떤 미술적 인프라는 저는 전혀 작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작가들이 가지고 있는 애티튜드가 문제예요. 공연을 하신 분들이 이렇게 되는데 저도 지금 서울 그 크래프트 페어나 이런 쪽 가서 보고 아트 페어를 가서 보고 이래 보는데 사람들은 자기가 일러스트를 하면 자기는 일러스트 작가라고 생각해요. 그럼 일러스트에 맞게끔 15만 원, 5만 원, 10만 원 붙여놔요. 도자기 쪽에 가면 도자기 쪽에 가서 그림 붙여놔요. 그렇게 되고 지금 저희 전시하는 데도 세라믹 하는 친구가 있어 정원에 하는 친구가 있는데 이만큼 커요.
조각 같으면 원피스 같으면 2천만 원에 갖다 붙여야 되는 건데 400만 원 붙여가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는 대학원까지 도예과를 나왔기 때문에 이 사람은 자기는 도예과나 도예적인 어떤 학생이라고 생각하고 아직 장르적인 시프트를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나는 도예라는 미디어를 통해서 조각을 한다고 하면 조각가가 되잖아요. 그럼 2천만 원이 될 수 있는 것들을 항상 자기의 어떤 직업군에 대한 어떤 충실한 복종의식들이 되게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 작가들이 가지고 있는 머리가 굳어 있기 때문에 요번에 제가 전시하는 곳에는 사진도 있고 도예도 있고 다 있어요. 일러스트도 있는데 일러스트 하는 친구는 회화로 바꿔버려요. 장르를 시프트 시켜버려요. 그러면 하나에 15만 원짜리가 캔버스에 들어가는 순간 150만, 200만 원이 될 수 있거든요. 도자기도 마찬가지죠. 그랬을 때 이제 저는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 내가 하는 장소에 있는 것들이 왜 싸게 취급받는 것이 취급받냐고 하는 것 자체는 어떻게 보면 작가들이 자기의 울타리에 쳐버려서 그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조각하는 도자기 하는 사람이 그 울타리를 벗겨놓고 있으면 현대 예술로서 요즘은 현대 미술은 장르의 구분이 없는 거잖아요. 장르의 시프트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김한타 같은 친구는 기계공학과 사진을 찍어버렸죠. 나는 기계공학자가 기계공학을 가지고 있는 사진 작가라고 이야기되면 직업이 바뀌게 되잖아요. 그 직업을 바꾸는 어떤 그런 자기의 어떤 변화의 어떤 그런 것들을 굉장히 철저하게 할 수 있어야지만이 작가로 살아남는 거죠. 하다못해 뱅크시는 길거리에서 그냥 스프레이 뿌리는 가장 공예적인 사람이잖아요. 스텐실 하는 것도 가장 아줌마들이 벽치다고 있는 스텐실은 가장 공예적인 것들을 길거리에 갖다 뿌리면서 나는 예술가라고 해버리면 10억, 20억이 됐는데 그거를 안 하고 그런 시도를 안 하고 계속 우리는 어려워하고 있지만 작가로서는 작가적인 정신으로서 내가 그것을 크래프트의 어떤 수준에서 머물고 있는지 아니면 아트의 수준에서 철학적으로 다가가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바꾸게 되면 그 장르의 부분은 전혀 필요가 없다고 생각되거든요. 요번에 그 일러스트 편 처음 갔는데 처음 가서 수백 2만 명이 해서 왔다는 친구들 중에 제가 딱 집을 수 있는 친구 3명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장르 시프트가 안 되는 친구들이 쫙 들어있고 그 친구들의 어떤 클라이언트들은 20, 30대밖에 안 돼요. 이 세대가 너도 갖고 이 친구들은 도태될 수밖에 없는 장르상으로. 그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계속 저는 이제 그 장르를 못 움직이는 어떤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두려움 같은 것들이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교육이 억압했던 어떤 하나의 그 직업의식으로서 계속 보세식 방식의 어떤 교육의 그거였기 때문에 교육의 틀을 좀 바꿔야 되고 그리고 지금의 젊은 친구들은 제가 생각하는 이상 유럽에서 본 젊은 친구들만큼 더 자유롭고 더 활발하기 때문에 문화적 파워는 굉장히 큰데 우리가 어른 세대들이 가지고 있는 그 정신이 그걸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서로의 어떤 세대적인 차이로서 멀어지고 있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젊은 친구들이 노는데 그냥 옆에 지켜봐 주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어른이 우리가 개입하지 않고 지켜봐 주고 그 지켜봐 주는 거 박수 치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 친구들이 문화를 뽑아갈 수 있는 힘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면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이 다 한국 사회에서 문화적 권력자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너그러운 마음이 없기 때문에 계속 우리는 이쪽 문화는 이렇게 공연은 미술을 배쳐가고 이렇게 어린 아이를 배쳐가고 이런 계속 이렇게 물과 기르는 것 같은 어떤 그런 존재로 서로가 이렇게 분열된다고 생각되는데 지금은 퓨전이잖아요. 그랬을 때 작가분들도 마찬가지로 도예를 하지만 나는 작가라고 하면서 그 아이덴티티를 바꿔버리고 그런 어떤 용기가 없는 이상은 항상 도회적인 가격, 왜냐하면 리미티드 에디션이 아니라 대량 생산되는 어떤 하나의 프로덕트로 남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만드는 작업이 프로덕트인지 아트워크인지에 대한 인식은 만드는 사람의 입장에서 있고 아까 좀 전에 이야기했던 리더가 읽어낼 때 나는 이거를 프로덕트가 아니고 아트워크로 만들었다. 앤디 워홀이 그렇지 않습니까? 팩토리에서 찍어낸 건데 프로덕트잖아. 근데 앤디 워홀은 필로소피로서 이거는 아트워크를 했었을 때 사람은 아트워크로 접근하고 이해를 하는 거죠. 리더는 그렇게 읽을 수 있는 건데 그랬을 때 이제 제공하는 어떤 대상을 제공하는 사람의 어떤 철학이 더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항상 도회를 하든 뭐든 하든 경계를 나누지 않는 부분이 더 좋을 수 있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고 하나의 작품을 만들더라도 내 거는 예술 작품이라고 생각하시고 도회라고 생각하시지 마시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번에 화랑을 나면서 굉장히 놀랐던 부분이 젊은 친구들도 그 틀을 못 깨고 있어서 계속 때려요. 야, 너 미친놈아.
2천만 원 받을 수 있는 걸 왜 400만 원으로 한정시켜 놓고 너를 다루고 있냐는 거죠. 그런 쪽에 있어서 약간은 작가들도 이제 그런 부분에서 깨침이 좀 있어야지만 좀 더 리버를 해줄 때, 자유로워질 때 이제 진짜 그 경계가 사라지는데, 지금은 도회적 전통을 가지고 도회적 전통을 고수해서 난 이걸 이렇게 만들어 잘 만든다라는, 그렇게 하면 회화를 못 만들지 이런 식이 되는데, 이런 것들은 중요한 것도 마지막 결과물이 아트워크라고 인정할 수 있을 정도의 어떤 철학이, 만든 사람의 철학이 가장 중요하고, 그것이 어떤 사회적 평가를 받을 때 좋게 받을 수 있는 부분으로 작용한다는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부탁하고 싶은 건, 충분히 도회도 충분히 가격이 높은 것들이 있지만, 가르치기 싫을 때 도회를 가지고 있지만 당신이 만드는 것은 아트웍이다, 크래프트웍이 아니고 아트웍이라는 그 정신을 먼저 심어주시면 그 친구들이 나가서 더 당당하게 그 미술과 겨눌 수 있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고, 그리고 그렇게 겨누어져서 장르가 없어지고 그것이 미술로 포함되면 이제 뭐 가장 좋은 이상적인 방법이 되지 않겠나 싶어서, 앞으로 교육하실 때 그냥 도예 작가를 만든다고 생각하지 말고 예술가를 만든다고 생각하면서 교육을 하시면 그게 더 바람직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제 갑자기 궁금한 그 말씀 듣다 궁금한 질문이 하나 있는데, 예. 꼭 장르를 바꾸고 그래야지만 뭐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예술 작품이 되는 건가요? 그 장르 안에서 충분히 더 자유로워질 수 있고 새로운 시도를 할 수 있고 그 장르에 특화될 수 있는 어떤 작품이 나올 수 있는데 그런 새로운 시도를 그런 자유롭게 부분은 있죠. 근데 이제 저는 도예를 하시는 분의 어떤 입장에서 했던 거고, 장르를 바꾸지 않아도 충분히 가능하죠. 왜냐하면 뭐 근데 이게 도예를 한다고 해서 그 그게 피카소는 작품이 아니다. 피카소는 그거는 너무 아니지 않나요? 피카소는- 도예도 충분히 예술 작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피카소는 아티스트지만 세라믹 아트를 피카소가 했으면 그걸 세라믹 아티스트라고 불러야 되는지 아니면 아티스트 그런 장르는 한 사람이 여러 가지 장르를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당연하죠. 네, 그런데 그 장르 시프트가 아니고 그 안에 장르가 있기 때문에 그 구분 자체를 하지 말라는 거죠. 저는 시프트도 중요하지만 구분 자체를 하지 말고 퓨전을 시키라는 거죠. 꼭 녹여내라는 거죠. 퓨전을 해야 되나요? 그럴 필요는 없죠. 클래식으로 왜냐하면 계속 할 수 있지 않나요? 네? 클래식으로 자기가 그 한 장르만 계속 파가지고 그거는 이제 그 어떤 그것들 평가하는 기준에 있어서 거기서 밸류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 평가를 밸류를 누가 받을 수 있는 부분이 누가 하는 있겠죠. 건가요? 그 네? 밸류와 그 평가를 누가 해야 되나요? 평가는 좀 전에 말한 보는 사람이 리더스 텍스트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 장르를 내가 시프트 했든 어떻게 했든 간에 보는 사람이 이 사람은 장르를 시프트 했던 게 아니라 다양한 장르를 다루는 아티스트라고 읽어내면 그 장르의 개념을 묻어줄 수 있는 거죠. 평가하는 거는 대중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돈을 지불을 하고 그걸 기꺼이 가져가는 사람들한테 우리들은 평가가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아까 저기 선생님 말씀에 좀 어느 부분 이제 많이 공감을 하는데, 첫 번째로는 이제 자녀들한테 기성 세대들이 감히 그이들의 장래를 위해서 조언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저희들이 봤을 때는. 왜냐면은 그 친구들은 포너 제너레이션이기 때문에 그 친구들은 뇌 구조가 달라요. 우리들 세대하고 너무 다르기 때문에 생각하고 뇌 발달 구조도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 친구들이 앞으로 장래를 이끌어가는 그 모양새는 저희들이 살아왔던 그 세대하고 너무너무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들을 위해서 감히 조언을 할 수는 없어요. 조언을 할 수 없는 거고, 제가 이제 저의 아주 가장 예를 들자면, 저는 원래 동양화를 전공했어요. 동양화를 전공하고 나갔더니 아무것도 없다, 마당을 펼칠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할까? 그래서 일러스트를 공부했었어요. 일러스트를 공부해서 막 몇 년씩을 공부하면서 그림책을 펼치고 그림책도 냈는데 그걸 가지고 또 어디 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그 결국은 제가 대학원을 이제 판화를 또 한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그치만 내 마음속에 나는 예술가니까 예술가로서 어떻게 살아가고자 하는 제가 저걸 한 거죠. 갈등 속에서 제가 계속 허우적대면서 그게 왔는데, 제가 이제 지금은 결국은 아크릴로 이제 회화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가장 기본적인 거에는 제가 한국 사람이고 동양화를 전공했고, 그게 내 마음속에 들어있는 사상은 아주 기본적으로 동양적인 사상을 가지고 작품을 해낸단 말이에요.
근데 강남에서 요번에 전시가 전광판에 송출됐었잖아요. 근데 거기에 마지막 제 작품을 어떻게 했느냐, 제 작품의 꽃을 누군가가 돌려줬단 말이에요. 미디어로. 제 작품이 그렇게 마지막으로 송출된 거예요. 사실 결국은 그 내 손길이 닿으려자 마지막으로 표현된 거는 누군가 미디어를 다른 사람이 해줬기 때문에 종합예술이라고 보면 돼요. 제가 어려서부터 한국적인 마인드에서 뭘 배우고 해서 마지막으로 그게 뭐라 그럴까, 다 같이 함께 생각하는 예술 아닌가. 전 너무 기뻤어요. 왜냐면 그 작품은 어디다 팔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저 그냥 삼성역 전광판에 몇십 초 동안 돌아가는 그 작품 가지고 혼자 가슴이 벅찼거든요. 근데 그거 결국 제가 해낸 건 아니에요. 마지막에 송출은. 근데 그것도 또 이 강남구에서 이렇게 또 뭔가 이렇게 노력을 해줘서 그런 마당을 펼쳐줬잖아요. 그래서 이게 개개인의 노력이 누군가 합해서 누군가 연이 닿아서 이게 모든 게 이루어지는 어떤 종합예술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네. 그거는 그러면 저는 이게 개인적으로 그냥 질문인데요. 두 분의 얘기를 종합해 보면은 사실 저는 두 의견에 다 공감을 하거든요. 사실 이런 융복합하고 이런 뭐 시프트하고 다 좋고, 하지만 정통적으로 작가주의적인 거는 전 또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그 작품이나 이런 예술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작가가 주인이잖아요,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셨지만 누군가가 판단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이것들이 또 변화해야 된다라고 얘기하셨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어디에 이게 가중치와 중심을 두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 게 맞는지. 갑자기 뭐 강남에서 저희가 조금 얘기를 하다 보니 이게 좀 재밌어져서 좀 뛰어가긴 하지만 얘기를 좀 해보는 시간 잠깐 가졌으면 좋겠어요. 우리 신영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은 그 강남이란 뭐 지역적인 부분이 아니고 이제 그 전체가 끌어안고 있는 문제점일 수도 있는데, 지금 말씀하셨더니 뭐 어떤 작품이 처음 보였을 때 그것을 그 판단한 그 제3자의 시각이 다양한 시각이 있잖아요. 컬렉터의 시각, 그 다음에 갤러리스트의 시각, 그 다음에 그 평론가의 시각, 뭐 이런 식으로 이해관계자들의 그 시각이 있는데, 그거에 의해서 사실 작가들이 흔들리고 움직여요. 지금 제가 이렇게 정확히는 이 계통에서 한 40년 정도를 이제 종사해온 사람인데, 실제 이제 가장 일선에서 그 인사동이나 미술계 중심에서 일한 건 10년 정도 되거든요. 근데 그 10년 사이에도 이렇게 제가 계속 그 작가들을 관찰하면서 보면은 바로 그런 부분에 의해서 이제 흔들리는 작가들이 보이고, 그 다음에 그런 부분하고 전혀 관심도 없고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가 그 계속 해왔던 자기만의 아이덴티티를 갖고 성찰하고 사유하면서 이렇게 해서 자기 발전을 이렇게 표현하는 작가들이 있어요. 근데 결국은 뭐가 먼저냐라고 얘기할 수 없는 부분인데, 결국은 작가 중심이거든요. 최종적으로 봤을 땐 작가가 그 자기 작업에 대한 중심을 어디다 두고 있느냐가 그 결과를 이렇게 끌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작가들의 어떤 그 의식, 그게 결국은 그렇게 이제 그런 어떤 주의 그 여건을 뭐 컬렉터가 됐던 뭐 평론가가 마찬가지, 그런 것들도 다 작가가 행동하는 거에 따라서 보고 판단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작가답게 진짜 그 아티스트답게 그 고뇌하고 치열한 그 어떤 자기와의 싸움을 해서 이렇게 작품을 해낸 그 산고를 거쳐서 작품을 만들어낸다면은, 그거는 당장이 아니더라도 결국은 정당한 평가를 받게 되고 가치를 부여받게 되는데, 이번 아트페어 나갔는데 어떤 부류의 작가들이, 그러니까 뭐 최근에 아트페어가 젊은 작가들과 팝아트 계열의 작가들이 막 이렇게 뜨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장 뭐 재료 살 것도 걱정되고 뭐 진짜 화실 임대료도 걱정되고 하는 작가들이 나도 조금 팝아트 좀 가볼까 흔들린다는 얘기죠. 근데 그건 한 일시적인 현상일 뿐인데, 그것을 전체로 이렇게 잘못 착각하는 작가들이 또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그 어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그 논의가 우선 해결될 결론은 부분은 아니에요. 날 그렇죠. 것 그런 부분은 아닌데 저같이 제가 이제 지켜본 바로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아쉬움을 많이 느끼면서 근데 어제도 제가 그 대한공간의 전시장 한 군데 갔다 왔는데 뭐 진짜 일반인들이 전문가가 봐도 이게 왜 이런 그림이 그렸지 하는 싶은 그런 작품들이 전시가 되어 있는데 그 사람은 당사자는 작가는 이제 비디오로 인터뷰 같은 그 동영상이 나와서 이렇게 잠깐 보니까 엄청 많은 시간을 보내를 하는 거예요. 그 흔적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피카소도 그런 얘기를 했잖아.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아이처럼 천진난만한 그림을 그리는데 그 누가 인터뷰를 물어보니까 이 그림 그린 시간이 얼마나 걸렸습니까? 그러니까 40년 걸렸다고 얘기했듯이 마찬가지로 그런 그 작가들이 이렇게 대학을 졸업하고 작품 생활을 하고 또 계속 이렇게 과정을 거치는 동안에 그런 것들이 계속 그렇게 녹아있고 묻어나게 이렇게 작업을 해주면 돼요. 분명히 그 정당한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데 지금 이렇게 그 어떤 현실적인 부분 뭐 이렇게 옆에 동료 작가 같이 졸업한 동료 작가도 선배 뭐 이런 사람들이 잠깐 뭐 폐허가 지금 굉장히 활성화되면서 생긴 폐단 중에 하나가 그런 것들이 의식을 안 할 수가 없잖아. 같이 나갔는데 나는 다른 갤러리 A 갤러리 나갔고 후배는 B 갤러리 나갔고 선배는 C 갤러리 나갔는데 그 후배가 나간 B 갤러리가 어떤 비즈니스 능력이 좋아서 그랬는지 몰라도 그 아트페어 성적이 좋았고 완판했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끝나고 들어와서 그 작가는 A라는 작가, A 갤러리 참관 그 작가는 상당한 상실감을 또 느끼게 돼 있어요. 내 작품이 뭔가 잘못됐나?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단편적인 부분에 이렇게 흔들리지 않는 작가 정신이 필요한 거죠. 네. 안선영 선생님하고 내용이 비슷하신 네. 것 같은데 비슷하신가요? 네, 저는 우선 상품과 작품은 엄연히 구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도 그 정말 몇십 년 동안 대학 졸업하고 지금 뭐 어느 나이가 되시기까지 한계만 쭉 걸으시는 네, 그런 작가님들이 있으세요. 근데 그 작가님들이 분명히 자기가 뭘 하면 이게 팔릴 거라는 걸 모르시진 않으실 것 같아요. 모르시지도 않고요. 근데 그거를 지금까지 몇십 년 동안 그 젊음과 비용과 이런 거 투자하면서 계속 하는 이유는 자기 작가만의 아이덴티티를 지키고 그걸 디벨롭을 하기 위해서 계속 애쓰고 있는 거잖아요. 작가 혼자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주변 뭐 저 같은 갤러리스트부터 시작해서 뭐 가족들의 희생이 또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러면서 함께 커가면서 좀 숭고한 그런 예술 작품이 상품이 아닌 작품이 만들어진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걸 지지해 주는 게 저의 이제 역할인 거고요. 그래서 저는 아까 그 작가님들의 애티튜드를 말씀하셔가지고 과연 그렇게 시프트하고 바꾸는 것이 올바른 애티튜드냐? 뭐 그럴 수도 있겠죠. 네, 어떤 그 개개인의 어떤 케이스에 따라서 하지만 뭐 저의 생각은 기본적인 작가주의는 작가 정신이 꼭 필요하다 이런 견지를 가지고 있어요. 과감하게 질문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제가 이렇게 지금까지 쭉 이렇게 볼 때 그 상당한 수의 작가들이 작가 정신에 플러스해서 이제 더해져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시대 정신이거든요. 그 글을 쓰는 사람이든 음악을 그 표현하는 사람들이든 그림으로 시각적인 표현을 하든 간에 그 시대 정신이 그 자기 작품에 얼마나 이렇게 녹아드는지에 대한 그 사유가 흔적이 없으면은 그 작품이 얼마나 살아있는 작품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근데 그런 베이스에 깔린 그런 정신이 그러니까 그냥 영혼이 없는 작품이나 마찬가지인 그런 스킬이거든요. 네. 옛날에 우리가 이발소 그림이라는 얘기들을 많이 했어요. 그냥 막 그려대. 그냥 테크닉으로 그리는 그림들이죠. 그러니까 지금도 그런 그림들이 많이 이렇게 그려지고 있어요. 작가들에 의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구분되어지고 그런 정확한 자기 성찰과 사유에 의해서 시대 정신을 이렇게 반영한 메시지를 담은 그런 그림들이 이렇게 선택이 되는 시대가 오면은 저절로 그런 부분들은 정리가 된다고 생각해요. 네. 뭐 앞서서도 계속 얘기했지만 이
세대가 변하고 시대가 변하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클래식과 아닌 것들 조금 여기 미술에서는 조금 다른 작가주의와 요건 조금 다르긴 하지만 이게 조금 그 내부적으로도 조금 언제나 논쟁의 여지는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게 맞다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그렇지만 그 신현영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무언가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기본은 분명히 있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네네. 네, 그러면 조금 질문을 바꿔서 좀 다른 질문을 해볼게요. 이제는 이제 강남으로 좀 돌아와서 이제 강남에 저희가 얘기를 해보려고 모였으니까 지금 창작 활동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사실 교육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여기서 갤러리를 운영하시는 분들도 있고 전시를 기획하시거나 이런 것들을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이 강남이라는 곳이 미술에서 앞서서 뭐 이런 곳이다 뭐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했는데 민하고 관이 좀 협력을 하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아까 뭐 어린이들의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고령화 사회에 맞춰서 이런 것들도 있을 거고 단순히 뭐 금전적인 지원 이런 것들은 쉽잖아요. 그런 것들을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협력을 해가지고 좀 많은 사람들이 수혜를 입고 진짜로 이 미술 이런 예술 쪽에 발전할 수 있는 방법들이 뭐가 있을지에 대한 사실 건설적인 논의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제가 네. 생각할 때 지금 이제 그러니까 작가를 그 민간이라고 봤을 때 그다음에 이제 그 문화재단이나 구청 뭐 네네. 등등의 유관 그 지원해 줄 수 있는 이제 그 기관이 있는데 아주 쉽게 그냥 어린 아이들서부터 그다음에 이게 무슨 그 그림이라는 게 특정한 그 층을 위해서 만들어진 그 하는 행위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하다못해 지금 그 여기 오는데도 행복요양원이 있어서 지나왔는데 뭐 요양원에 들어가 있는 노인들도 치매를 지금 겪고 계신 분들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건강이 안 좋아서 여기 요양병원에 계신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사실은 이 미술이라는 게 그런 분들한테 얼마나 필요한 그 행위인지를 우리가 인식해 준다면은 그거를 우리 작가들이 힘으로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바로 관에서 그 부분을 도출해서 그런 이런 요양병원이라든지 노인분들도 독거노인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하다못해 노숙자도 우리 대상이 될 수가 있어요.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상처가 있잖아요. 안고 사는 상처들을 치유해 줄 수 있는 그런 관점에서 미술을 관에서 이렇게 풀어주는 방법이 가장 적합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건 관이 옆에서 역할을 해줄 수가 있거든요. 네네. 그리고 그러니까 관이 역할을 해준다는 건 작가들을 동원시켜서 이렇게 적당한 지원을 해줌으로써 그게 이렇게 일상적으로 우리 일상에 노인이 됐던 또 어린이가 됐던 이렇게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직접 자기가 체험하고 그걸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준 게 그게 바로 관이 해줘야 될 역할이라고 봐요. 네, 현재는 사실 문화센터에서 클래스로 일부 소수의 인원들만 사실 수혜를 입고 있는 게 전부이고 그마저도 뭐 있는 지자체도 있고 없는 지자체도 있고 뭐 이런 그러니까 경우들이 이제 지금 말씀하신 제가 말씀 끊는데 네. 그거는 내가 찾아가는 거잖아요. 문화센터 그쵸. 관심을 갖고 찾아가는 건데 제가 차- 말하고자 하는 거는 그 관이나 그 작가들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필요한 데를 그러니까 찾아가는 갤러리식으로 찾아가는 프로그램을 네네. 개발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네네. 예. 그랬을 때 그게 충분히 비용과 이런 것들이 투자되는 만큼의 우리 소기의 목적을 충분히 작가한테도 그게 수혜가 가잖아요, 당연히. 그렇죠. 그리고 그것을 접하는 노인이 치매 노인이면 치매 노인이 정신적인 어떤 치유가 되는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양쪽으로 네. 다 만족시킬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될 수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느 한쪽만 만족하는 게 아니라 서로 다 같이 만족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개발이 중요한 거예요. 네. 현재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진짜로 직접
그 알아서 찾아오시는 분한테만 해당되는 거고 그 숫자도 되게 작거든요. 그래서 앞서서 국민들한테 얘기들도 계속 있었지만 몰라서 이런 것들을 모른다. 근데 앞서서 막 국민들하고 저희가 얘기할 때 그런 것들이 되게 많았어요. 뭐 이런 것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런 것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는데 다 현재 문화센터나 뭐 이런 데서 하고 있는 것들인데 정말 몰라서 그 누리지 못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근데 이런 경우는 정말로 저희가 직접 필요한 것들을 찾아갈 수 있는 이런 것들도 되게 좋은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 그거는 지금 이제 수원에 이제 국토지원부 지도 박물관 있어요. 그럼 거기는 버스를 하나 해서 네. 찾아가는 박물관으로 키트를 만들었어요. 그럼 그 버스가 학교를 갈 수도 있고 초등학교를 갈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저런 시스템 자체가 그러니까 굳이 이제 뭐 버스를 크게 하나 해서 헌혈차처럼 그렇게 해서 이제 전국적으로 뭐 강남이면 강남에서 학교를 들어갈 수 있고 펼쳐놓으면 또 갤러리가 되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진행되면 좋은 어떤 활약들이 좋죠. 그런 네. 것도 좋고요. 제 생각에는 또 저희 강남에 있는 국민회관이나 네. 저희가 지금 제가 가르치고 있는 그런 문화센터나 이런 데가 공간이 있잖아요. 네. 그런 공간을 좀 충분히 이용을 해서 그러니까 뭐 어떤 의뢰들이 많이 와요. 뭐 유치원이나 이런 데서 아이들을 흙을 가지고 하는 그런 놀이를 하고 싶은데 잠깐 오셔서 좀 지도를 해달라 그러는데 사실은 거기서 잠깐 해가지고는 어렵거든요. 그리고 제가 가는 것도 사실은 쉽지 않고 그걸 가져가서 구워갖고 오고 뭐 이러는 게 쉽지 않은데 그런 공간을 좀 일정한 어떤 장소에다가 마련을 해놓고 아이들도 유치원 아이들도 정기적으로 한 번씩 와서 해가지고 하고 또 뭐 어른들도 하고 싶으면은 와서 그러니까 상설된 공간이 있으면 저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누구라도 다 충분히 오셔가지고 할 수 있는데 그런 거를 그런 신진 작가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아니면 거기서 자기네들이 뭐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준다거나 이러면 여러 가지로 서로 상생으로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여러 가지 미술이나 뭐 도자기나 뭐 어떤 조소나 테라코타 같은 것도 배우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엄청 많거든요. 그런 공간을 좀 상설적으로 만들어서 최대한 좀 많이 만들면 좋겠지만 어쨌거나 지금 강남에 있는 그런 현재 있는 그런 걸 좀 이용해가지고 해서 작가분들도 좀 어쨌거나 좀 지원이 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줘도 좋을 것 같아요. 네, 뭐 있는 공간을 활용하는 것도 되게 중요할 것 같고 그렇지만 또 움직이실 수 없는 분들한테는 찾아가는 것도 되게 네. 중요할 것 같고 두 분. 제 질문을 하나 하면 지금 강남구 구청에서 네네. 가장 역점적으로 거기 저기 관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면 네.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예술적인 어떤 예술 지원이나 아니면 뭐 그런 저희는 있습니까? 보통 보면은 이제 그 오래된 공간에서는 뭐 예술촌이라든가 구도심 살리기라든가 이런 쪽에서 문화가 진짜 필요한 어떤 네. 공간들이 있는데 이 공간에서 진짜 강남에서 진짜 문화가 필요한 공간에 대한 그 데이터를 내는 것도 굉장히 저희는 사실 그런 쪽은 없고요. 그 강남이라는 곳이 사실 문화가 부족한 공간은 없지 않을까요? 네네. 부족할 때에 수요나 공급들이 이렇게 돼야 되는 건데 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쪽에서 어떤 것을 요구하는가를 먼저 알고 제공을 해주는 것들이 가장 근데 그래서 갔을 때 그런 강남구청의 이쪽에서는 강남 쪽에서는 어떤 공간을 대상으로 해서 관이 민에게 어떤 예술적인 어떤 그 혜택을 주려고 노력하는가 이 부분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것도 여기에서 가장 역등사업. 네. 역등이죠. 근데 지금 일단 짚고 넘어가야 될 건 여기는 강남구청이 아니고요. 저희는 강남 강남문화재단하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네. 구청에서 정말로 공무원들이 진행하는 것과는 다르고 저희는 그 좀 다른 성격으로 정말로 진행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정책의 정말 개념으로 공무원들이 진행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렇기 때문에 어떤 특별한 기관이나 어떤 특별한 지역을 지원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리를 마련해서 저희들이 여러분들과 얘기를 나누고 방향성을 찾아가자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런 걸 통해서 저희가 구의원들이나 구청에 저희가 이런 것들을 또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고 국민들이나 전문가들이 이야기가 이렇다라고 저희가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저희는 문화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이니까 그런 방향에서 생각해 주셔야 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느끼고 알고 있는 것들을
좀 충분히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뭐 이렇게 실제로 이제 회원님들이 처음에 오실 때는 아, 심심하니까 그림이나 한번 그려볼까? 뭐 이런 생각에서 그냥 아주 가벼운 생각에서 오세요. 그러다가 이제 한두 달 이제 지나고 이제 조금씩 그려지기가 되면은 작품에 대한 이제 욕심이 생기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조금 더 그런 쪽으로 그러니까 작품을 해서 그거를 뭐 전시를 할 공간을 더 많이 연다든지 아니면 회원전이라든지 또는 뭐 그런 강남에 이런 이렇게 골목 같은 거 있죠. 그런 거를 이렇게 회원들이 직접 참여해서 디자인을 한다든지 직접 그림을 그릴 수 있게 그런 거를 좀 기획을 하시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시지 않을까. 그러니까 작품을 만들어서 그거를 뭐 이렇게 지인들한테도 보여드리고 또는 이제 자식들한테도 보여주고 자랑을 하고 또 굉장히 뿌듯함을 느끼시는 거를 굉장히 좋아들 하세요. 그러니까 그러면서도 이제 자기가 왜 이제 이거를 시작했는지, 왜 이제서야 이걸 시작했는지 너무 후회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제공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참여라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직접 해볼 수 있는 거. 근데 저도 한번 하방에 가서 물감을 사볼까 이런 생각이 그리고 사실 이제 들더라고요. 한 가지 더 덧붙이자면 이제 그림을 사실 그리면서 또 어떤 회원님들은 자기는 너무 잘 그리고 싶은데 잘 안 된다. 그래서 굉장히 짜증이 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사실 전공을 하지 않은 이상 어떤 이제 퀄리티를 높이는 건 사실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회원님들한테 그림 그리는 시간 자체를 즐기시면 좋겠다. 네, 그러니까 그게 결국은 좋은 작품이 만들어지는 그런 과정이고 또 그 과정 속에서 이제 시간을 보내면서 스스로 이제 발전해 나가는 그런 계기가 되니까 너무 작품에 대한 뭐 퀄리티 이런 거보다는 그러니까 스스로 이제 그 시간 자체를 너무 즐기면서 네, 행복해 하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시고 예, 고맙습니다. 저는 이제 오늘 이 자리를 위해서 생각한 그런 어떤 사업 이게 두 가지가 있는데 이게 어떻게 하면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이벤트로 만들어 볼 수 있을까? 첫 번째가 슈퍼 작가 K라고 해가지고 이제 어떤 오디션 프로그램처럼 이렇게 뭐 딱히 미술을 전공하지 않았어도 이렇게 그 훌륭하신 강사님 밑에서 열심히 그 오랜 시간 트레이닝을 하신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또 그분들이 이제 데뷔하는 어떤 기회를 마련해 준다던가 두 번째는 관공서 이제 관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어떤 장소를 제공하는 일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장소를 정해놓고 아트 마켓을 여는데 특정한 그 작가들 데뷔한 작가 프로 작가들 그림이 아니라 우리 집에 있는 그림들을 가지고 나온다던가 그 중에 이제 대박이 하나 있을 수도 있잖아요. 네, 알고 봤더니 엄청나게 비싼 작품이었다. 그래서 그거를 싼 가격에 사는 사람이면 뭐 이렇게 수익을 올릴 수 있고 이런 기획이 있지 않을까. 그럼 모두가 즐겁게 참여도 하고 또 저희 뭐 사촌 중에 한 어르신은 그림 그게 뭐가 돈이 되냐라고 항상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계세요. 근데 그분들이 꽤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걸 직접 마켓에 가서 판매했을 때 수익으로 연결되는 이런 기쁨도 있다라는 거를 알게 해드리고 그런 참여의 장 이런 게 있지 않을까. 되게 재미있을 것 같아요. 네, 저도 그런 지금 공감하는데 그런 엔터테인먼트 이런 거를 좀 만들어서 작가들을 월급 주고 해서 작품을 계속해서 만드는데 좀 여러 가지 생활고에 찌드는 그런 사람들 전혀 생각 안 하고 작품만 열심히 만들 수 있는 그런 좀 어떤 시스템이 좀 있으면 좋겠어요. 네, 저희가 월급을 드리기는 어려울 것 아니 제 얘기는 뭐 이 민간에서 한다기보다는 그런 어떤 우리나라에 그런 좀 엔터테인먼트나 이런 기획사가 좀 생겨가지고 좀 그렇게 관리하면서 키울 수 있는. 네. 저는 조금 생각을 하면서 좀 재밌었던 게 생활 이런 문화처럼 동네에서 외국은 플리마켓이 되게 유행이어서 골동품 그림 같은 것도 주말 되면 다 들고 나와서 뭐 요만한 뭐 도자기, 뭐 브로치, 그림 이런 거 다 팔잖아요. 저희 대학교 다닐 때는 진짜 뭐 이런 단추 같은 거 도자기 만들고
귀걸이나 액세서리, 뭐 마고자 단추 이런 거 만들어가지고 예산동에 자판가에 보고 우리가 직접 팔았어요. 근데 요새 최근에 나가면 그런 거 하나가 없어요. 그래서 하는 아예 그런 분위기가 이제 싹 없어졌어요. 그리고 뭐 도자기 전시 아예 없어요. 그런 거 되게, 분위기가 완전히 되게 재밌을 것 같은데 그죠? 근데 지금 이제 그 우리 금방 이야기했던 그 중에 하나가 될 수도 있는데 작년 재작년에 이제 그 이쪽 대학로 쪽에 헤어 아트 센터라는 데서 네. 어떤 프로모션을 했냐면 나도 작가다 라는 걸 해가지고 진짜 아이도 있고 어른도 있고 다 그래서 작가들이 그 아트센터에서 전시했던 동원 가능한 작가들이 거기 와서 현장 지도를 해주면서 내가 무슨 어떤 재료를 택하든 어떤 방식의 그림을 하든 간에 거기에 재료들이 적당히 준비가 돼 있었고 그래서 그 그림을 그려서 바로 거기서 전시를 하게 했어요. 근데 생각 밖으로 그 아이들이 그린 그림이나 이런 그림들이 물론 뭐 손자가 그린 그림을 할아버지가 와서 써주는 경우도 다시 붙여주는 경우도 있지만 그 제3자가 봤을 때 뭐 그거 뭐가 어려워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경험을 했던 그 손주는 대단한 그 성취감과 어떤 자부심을 느낄 수가 있을 거라. 할아버지가 사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많은 사람, 그 전문가들이 있는 그 틈에서 바로 즉흥적으로 배우고 표현을 해서 이렇게 전시를 했는데 그 사람들이 또 많이 와서 보고 이렇게 관람도 해주고 또 이렇게 했던 그 행위 그게 엄청난 추억으로도 좋은 추억으로도 자리 잡지 않겠느냐. 근데 그거는 강남에서도 문화재단 같은 데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소지가 재료가 되거든요. 네네. 그래서 일단 일상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게 중요하지. 지금 거창하게 무슨 뭐 우리가 지금 강남 문화재단에서 학생들 뽑아서 무슨 해외 아트페어를 벌이겠어요. 뭐 일상에서 그냥 가능한 걸 해야 돼요. 왜냐하면 저는 이 분야에서 오래 일했다는 게 결국은 작가도 해봤고 갤러리도 운영해봤고 뭐 그런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 진행형인 중에 하나가 한국현대미술 아카데미라는 그 단체를 이끌고 있는데 거기를 저희가 그냥 카리큘럼 만들어서 일반 유료로 그 회원을 모집할 때 굉장히 힘들었어요. 30명 정원 채우기가 진짜 힘들어요. 근데 저희가 그 서울시 평생교육원 지원을 받아서 시민대학 타이틀을 걸고 그 강사료나 모든 걸 이제 서울시 지원을 받아가지고 시민대학 타이틀 걸고서 이제 모집을 했어요. 그랬더니 하루 만에 마감이 됐어요. 그 정원이 50명 정원을 모집하는데 하루 만에 신청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 해서 이제 다양한 커리큘럼을 가지고서 이렇게 그 강의를 시도해 보잖아요. 그러면은 제일 먼저 그 많은 관심 갖는 게 그 컬렉션에 대한 그 지식을 어떻게 넓혀갈 것인지에 대한 관심들이 많으시고 과연 미술 시장의 그 작품 가격이 어떻게 형성되는 것인지 그 프로세스에 대한 것들을 굉장히 궁금해하세요. 그 오신 이제 참가하시는 분들이 그 다음에 이제 사실은 그 어른들 성인 대상이라서 그럴지 모르지만 실기 뭐 이렇게 하는 거를 이렇게 프로그램에 넣으면 굉장히 그 난감해하시죠. 나는 뭐 손재주가 없고 뭐 이렇게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것도 필요한 부분인데 근데 통계적으로 지금까지 제가 이제 이렇게 한 그것만 지금 5기째 이렇게 이제 계속 선사를 해왔는데 가장 공통되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뭐냐면 투어를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서울에서 하고 있지만 전국 투어를 다 했거든요. 뭐 양구 쪽으로 해서 박수궁미술관으로 해서 그 주변에 이제 그 작가 탐방이라든지 미술관 탐방이라든지 이런 것들 이렇게 투어를 해서 프로그램을 해서 이제 통영 쪽의 작가와 그쪽에 이제 뭐 미술관이라든지 이런 걸 다 조사해서 이렇게 투어를 해주고 그러니까 투어를 좋아한다는 것도 사실은 그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그런 걸로 그러니까 접근할 수, 좋아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잖아요. 예술가를 이해하고 그 오래된 작가들의 작품을 보면서 이렇게 그 관람하면서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쌓여야지만 결국은
갖고 싶어진단 말이에요. 좋아하지도 않는데 어떻게 갖고 싶겠어요. 그래서 그 갖고 싶을 수 있는 동기를 주는 거는 바로 그런 그 보여지는 과정을 계속해서 그렇게 반복될 때 나도 좀 유명한 작가 그 큰 작품은 아니더라도 소품이라도 하나 진짜 오리지널 작품을 갖고 싶다는 그 마음을 이렇게 유발시킬 수 있게 이렇게 해주는 게 바로 이제 그런 투어 프로그램인데 그것도 문화재단에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전주에 그런 데가 있어요. 그 기업이 하는 출연해서 하는 그 저기 무지문화재단이라는 데인데 네. 어떤 이해관계하고 상관없이 지방인데 서울로 거기는 지방이니까 이제 전주니까 열악하잖아요. 아무래도 전시 기회라든지 이런 거. 그러니까 이분들은 계속 한 달에 1회씩 이렇게 이제 월 1회씩 이렇게 서울로 원정 투어를 오시는데 그게 한 200회 정도 됐단 말이에요. 그럼 상당한 거거든요. 이게 지방에서도 그렇게 하는 그 기업이 출연해서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왜 문화재단이 그걸 못해요?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민해 주셔야 될 거라고. 네, 조금씩 쌓아가는 게 진짜로 무엇보다 조금씩 쌓아가는 게 진짜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공간이 이렇게 있을 거니까 지금 앞으로 사회는 이제 미술품뿐만 아니라 모든 것들이 이제 덕후라는 것, 컬렉터라는 것들이 중심이 되고 일본도 마찬가지고 어떤 말이냐면 덕후의 시민화. 옛날에는 덕후는 약간 아웃사이더로 해서 어떤 경제 활동이 밖에 있었는데 요즘은 덕후가 시장을 끌고 나가는 시장이고 요새 포켓몬 빵을 만들더라도 먹지 않는 빵을 벽 사서 뭔가를 먹는 게 있는데 강남의 특성상 다른 구청보다 돈이 좀 많은 풍족한 쪽에 있고 그리고 개개인들이 나이키 신발이든 뭐든지 간에 모은 물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작은 어떤 아트북 같은 거 조그만 것들 아니 피규어 같은 것들도 많고 한데 아마 한국에서 가장 컬렉터들이 가장 많이 모여 사는 동네가 이쪽일 겁니다. 이쪽이면 그것을 이제 덕후들이 모여서 이렇게 뭔가 이렇게 행사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주면 좋은 거죠. 그래서 뭐 송파구청 어디 쪽에서 보면 도서관에서 그 도서관 안에 공간을 하나 마련해서 컬렉터가 자기가 모았던 물건들을 하면 보는 사람들이 다 보고 신기하네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다못해 껌딱지라도 이렇게 종이가 1000개, 2000개 있으면 이렇게 되는데 이게 만약에 강남구청에 큰 공간이 있다면 강남에 큰 공간이 있다면 그런 덕후들이 한 10명에서 처음에 10명이 20명, 한 50명 정도 이렇게 모이게 되면 서울 전역에서 이걸 구경하러 올 겁니다. 왜냐하면 나는 나이키의 어떤 시리즈를 이렇게 있어. 아니, 나는 이거를 여기서 교환하고 싶은데 전국적에 있는 사람들의 나이키를 가진 사람 중에 요 에디션이 빠지는 건 있으면 가져와서 받자. 이런 식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게 이제 일본에서 이제 해서 내가 찾습니다라는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나는 돈을 이만큼 모았는데 돈을 하필 이만큼 모으고 했는데 요 시리즈가 빠져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집에는 있는데 자기가 뭔지를 모르잖아요. 그럼 이거를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덕후들이 모여서 컬렉터들이 모여서 하나의 어떤 커뮤니티를 만들고 이걸 조그마한 웹페이지를 만들면 들어와서 사람들이 보는 그 자체가 재밌고 할 것 같아서 그렇게 해서 덕후가 이제 아웃컴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줍니다. 지금까지는 예술의 어떤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20세기 사회는 또 제한하는 프로포즈하는 사회지만 어떤 임포즈하는 사회, 강압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이런 거 할 때 와라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런 걸 만들어놔서 되게 잘 만들어놨으니까 와서 너한테 뺑기만 오는 것이. 그렇게 해서 이제 뭔가 프로포즈 할 수 있는 어떤 것들, 어떤 그 주제를 볼 때는 제가 볼 때는 강남이라는 여기 지역의 특성은 아마 덕후들이 굉장히 많이 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다못해 모자를 모으는 친구도 있을 수 있고 신발을 모으는 친구도 있고 파나를 모으는 애들 이런 애들 있으면 그것들을 약간 이렇게 쫙 보여주면 다른 도시에서 이룰 수 없는 하나의 콘텐츠로서 문화적인 행사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고. 사실 이런 부분은 민간에서 사실 터치해주면 더 좋고 더 관이 또 주도하거나 관이 개입될 때 하고 이제 그 일반인들이 네네. 접근한 그거는 그러니까 그 공신력 네. 이런 측면에서 관이 개입돼 있을 때 신뢰감 그 프로그램에 대해서 신뢰감을 가질 수 있는데 민간이 할 경우는 상업성이 맞아요. 개입된 걸로 이렇게 해서 일차 의심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걸러줘야 돼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좀 예민한 부분들인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관이할 수 있는 역할이 분명히 있단 말이죠. 맞아요. 그래서 그것을 그러니까
아까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민간과 관과 그 관계 네. 역할 그거를 같이 적절히 그 믹스돼서 네. 이렇게 그 일반인들이 네. 접근하기 쉽게 그런 기회를 열어주는 건데 그게 관이 하는 건 관이 그냥 살짝 그 냄새만 풍겨주는 거니까 신뢰감이 가고 그다음에 나머지 프로그램 운영하는 거는 다 민간 작가들이라든지 갤러리라든지 이런 네. 전문가들이 그쵸. 그쪽에서 이렇게 그걸 해준다면 풀어준다면은 자연스럽게 이렇게 네. 이게 될 것 같아요. 네, 저도 좀 비슷하게 생각하는 게 너무 관에서만 사실 또 하는 거는 이거는 공공에서 하는 거니까 너무 딱딱하고 또 재미가 없어지고 그렇지만 또 민간이 해야 하는 부분의 것들을 공공이 침범하는 거는 또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은 사실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 밸런스를 맞추는 게 되게 어려운 부분이고 그 합의점을 찾아가는 게 되게 어떻게 보면 중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 되게 중요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공의 냄새를 풍기면서 좀 재미를 공신력을 가지면서 네, 사람들에게 흥미를 끌 수 있는 그 국립박물관 같은 데서 하는 행사라든지 국립현대미술관 같은 데서 하는 행사 중에 그런 것들이 많아요. 근데 외부에 나와서 하는 행사 같은 건데 그럼 국립중앙박물관, 국립현대미술관 그 타이틀이 걸리면 일단 누가 봐도 대한민국 최고라는 생각을 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이 검증이 돼 있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도 믿고 찾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프로그램이 되는 건데 속을 들여다보면 바로 그 민간이 개입되어 있고 거기에 뭔가 그 뭐 적당한 그 국가 예산이 그쪽에 네. 이렇게 나눠지는 구조가 돼 있다고 해도 수혜를 받는 일반인 입장에서는 그걸 알 필요가 없잖아요. 그쵸. 내가 즐기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이렇게 가장 공유해주는 그 과정이 필요한 게 실제로 국립현대미술관, 뭐 서울관 같은 데서 가끔가다 이렇게 자주는 아니지만 아주 유명한 피아니스트를 초청해서 거기서 그 로비에서 공연을 한 적이 있고 네. 그것도 돈을 받아요. 10,000원이면 10,000원 입장료 받고 이렇게 해놓은 거였지만 그런 게 그 주는 그 파급 효과가 네. 상당히 크거든요. 이게 그냥 공연장에서 하는 공연하고 전혀 다른 거예요. 네. 그래서 그것도 오브제들이 같이 DP가 되어 있고 이런 공간에서 그 굉장히 그 핫한 피아니스트가 와서 막 이렇게 격정적인 연주를 한번 탁 해냈구나. 그럼 그 느낌 자체가 공연장에서 주는 느낌하고 전혀 다르게 이렇게 감동을 주기 때문에 이와 비슷한 형식의 프로그램도 얼마든지 많이 만들 수가 있으니까 그거는 물론 민간도 같이 연구하고 뭐 이렇게 해야 돼 제안도 할 수 있겠지만 결국은 관에서 그 강남문화재단이 고민하고 풀어줘야 된다. 그게 맞지 않나 생각해요. 네. 네. 소서마켓이라고 플리마켓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도 세종문화회관에서 하는데 그 모든 것들은 민에서 하는데 이제 그 운영위원들만 다 다니니까 타 장르 그 예술가들이 그래서 갤러리랑 협업을 너무 많이 다들 언급하시더라고요. 그 갤러리에서의 공간에 주는 힘들이 되게 크다라고 다들 느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그런 협업이 사실 그런 것도 융합이잖아요. 사실은 꼭 그 장르 안에서 이렇게 가는 것도 있겠지만, 네, 너무 얘기가 되게 재밌는데요. 지금 얘기를 하다 보니까 신윤영 선생님이 그러면 이런 안에서 강남문화재단의 역할을 우연찮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러면 강남문화재단의 역할은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마지막 질문으로 제가 한번 드릴게요. 이 강남 안에서 여러분들이 이 예술 활동을 하시는 데 있어서 혹은 뭐 갤러리나 이런 전시 활동을 하시는 데 있어서의 역할은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계속 뭐 민간의 협업이라든지 이런 지금 얘기를 이제 오늘 그 주제가 결국은 뭐 이제 강남문화재단 중에서도 미술 네, 분야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냥 문화체육관광부라든지 한국 전체를 봤을 때는 뭐 예를 들어서 예술경영지원센터라든지 뭐 예술인복지재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이제 그 창작을 지원해 주는 프로그램들이 있긴 한데 마찬가지로 강남구에서 그 강남구와 강남 그 문화재단이 확보할 수 있는 예산이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 미술 분야에 가용할 수 있는 또 그 예산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 중에서
어떤 부분을 한 부분을 이렇게 해서 그 지금 많은 부분들이 제가 오기 전에도 그 얘기가 듣던 것 같은데 그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 작가들이 있잖아요. 그럼 그것을 또 가까이 가서 들어주고 풀어주는 그 프로세스를 운영하고 그러면 타 문화재단이나 이런 데서는 하지 않았던 그런 그 좋은 선례가 남을 수가 있다. 왜냐하면 각 지금 그 지자체들이 경쟁적으로 문화재단을 해가지고 무슨 뭐 문화회관 뭐 예술회관 뭐 이런 걸 지어놓고서 막 이렇게 그 행사들도 제가 며칠 전에도 강동아트센터 갔다 왔지만 그 강동문화재단에서 운영하는 건데 네네. 상당히 훌륭한 그 전시 공간을 이렇게 운영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강남에는 그것도 그만한 그 저기가 없어 전시 공간이 문화재단에서 운영하는. 네네. 그러니까 근데 꿀릴 게 없는 그 지역인데도 그렇게 그게 안 갖춰져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사실은 문화재단의 뭐 이사장님이 됐던 이런 분들의 어떤 의욕이 거기에 못 미쳤다고 보는 거예요. 그다음에 거기 안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네. 지금 제가 금방 얘기했듯이 여기 이렇게 이런 얘기를 하는 것들이 그냥 여기서 단 탁상공론으로 끝날 게 아니라 한 가지라도 네. 다음 달이 됐든 다다음 달이 됐든 이렇게 그 우리가 여기서 이런 얘기들이 오갔는데 바로 이제 그 예술가를 위해서 이런 프로그램들이 이렇게 진짜 어려운 작가를 원로 작가를 찾아가서 무슨 뭘 해준다든지 아니면 진짜 어려운 또 병원에 입원해 있는 어려운 작가를 위해서 그 무슨 행사를 작은 전시를 열어서라도 그 기금 마련을 해준다든지 하여튼 픽보에 와닿고 사람들이 감동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문화재단이 주관해서 이렇게 소소하게 꾸준하게 이렇게 그걸 하시다 보면은 그 한국 전체 지역 문화재단들이 많겠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그 어떤 선도적으로 좋은 일들을 선한 영향력을 많이 행사하는 관리할 수 있는 일. 네. 그러니까 개인이나 민간이 돈이 있어 기업이 돈이 있어가지고 하는 거하고 전혀 다른 차원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렇게 해줌으로써 나라에 대한 어떤 기대감, 믿음이라든지 이런 진짜 우리나라 참 좋은 나라라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것도 될 수가 있고 그래서 그게 하나의 복지잖아요, 사실은 문화복지.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펼칠 수 있는 이쪽에 공연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런 구체적인 방안으로 제가 하나만 네. 말씀드리고 싶은데 사실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제 유튜브 수업 영상을 만들게 됐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그 지난번 이제 한 몇 달 전으로 이제 끝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회원님들이 저 같은 경우는 여러 과목을 하는데 그 중에서 연필 스케치 하나를 색연필로 하는 수업 영상을 찍었었어요. 근데 굉장히 반응이 좋았었거든요. 그러니까 찾아가지 못하더라도 그런 영상을 이제 좀 제작을 해주시면 그러니까 사실 그거를 사비를 들어서 영상을 제작하는 게 굉장히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지원해 주시면 이제 그런 유튜브 같은 거는 어디서든지 볼 수 있으니까 네, 좋은 콘텐츠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네. 저는 이제 그 강남만의 문화가 있잖아요. 특히 뭐 아까 그 프레젠테이션 보니까 어떤 부정적 인식 중에서 반문화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사실 물론 밤에 영업하는 데가 많긴 하지만 그 문화도 예술이 될 수 있는 문화가 반드시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거를 소재로 뭐 사진을 찍는 작가라든지 이 파인아트로 연결시킬 수 있는 지점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해요. 디제잉 어떤 공연이랑 결합된 어떤 융합 전시라든지 이런 좀 융복합 프로그램을 좀 더 고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더 주시면 강남만의 문화가 더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너무 어렵네요. 아니 제가 저기 어떤 그냥 얘기를 하셔서 하나 예를 들려고 하는데 디제잉 하는데 옆에서 큰 캠퍼스를 놓고서 이제 비보잉 하면서 이렇게 좀 물감 뿌리면 이렇게 하는 작품이 되게 멋있게 잘 나와서 되게 흥미롭게 본 적이 있어요. 밤의 문화 속에서. 네, 그래서 그런 것도 되게 재밌고 강남 문화재단에서 이렇게 공모를 하면 어떨까요? 이렇게 강남이 그러니까 예술과 어떤 도시가 만나고 어느 공간이 만나면 벽이 높아지는 것 같아요. 왜냐면 어두운 동네도
하나 갤러리가 딱 들어오면서 그 동네가 변하고 그 주변이 환해지거든요. 근데 그걸 좀 더 이렇게 확장시켜서 본다면 그 강남에 예술과 이렇게 접목이 되면 얼마나 멋진 도시가 될까. 그리고 더구나 강남은 서울의 대표적인 구잖아요. 그래서 좀 예술을 좀 더 적극 활용하신다면 멋있는 강남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공모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멋있게 변할까요? 하고 이렇게 공모를 하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상업적으로 가장 그 선도의 그 한국에서 대표적인 그 지역으로 이렇게 손꼽아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말씀하셨듯이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아쉬운 그런 부족한 부분들이 오히려 그 열악한 그 조건에서 지방에서 진짜 그 지역 주민을 위해서 같이 상생하고 공존하는 네. 그런 프로그램들을 운영하는 데들이 많은 데 비해서 여기는 너무 그 좀 근무 태만 그런 느낌을 들어요. 그, 네. 예. 제가 너무 가까워서 코피가 나는데 제가 그래서 워낙 뭔가 관심을 이렇게 왜냐하면 제가 강남구청에 뭐 이렇게 어떤 심의위원회라든지 뭐 이런 프로그램에 들어갈 때 많이 추천도 해드리고 있는 그런 것도 이제 해왔었는데 네. 근데 문화재단에서 뭔가 이렇게 하는 거를 이렇게 피부에 와닿는 거를 느낀 적이 없어요. 예. 제가 물론 그 사이트에 홈페이지 서울시 문화재단이나 그 강남문화재단, 지역문화재단이 하는 그런 것들도 관심 있게 이렇게 네네. 살펴보는 편이기 때문에 그래서 근데 강남문화재단 이게 뭐 하고 지역 있을까? 그 뭐 하는 거지? 문화재단마다의 약간 특징이 있는데요. 네. 강남문화재단 같은 경우는 사실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문화센터를 이렇게 11개씩이나 갖고 있는 사실 문화재단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화재단, 그러니까 생활문화에 좀 집중되어 있고 그리고 거기에 플러스해서 이 오케스트라, 관현악단의 운영에 약간 집중되어 있는 그런 사업에 집중되어 있다라고 조금 보시는 게 맞을 것 편식한 같아요. 거잖아요. 네? 편식. 네, 근데 이제 사실 편식하면 생활문 아니죠. 생활문 그러니까 그게 돈이 되진 않거든요. 사실 관현악단도 그 예술의 전당에서 공연하는데 15,000원 받는 공연이면은 사실 마이너스거든요. 생활문화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돈이 되는 사업이라기보다 어떤 그 기초재단에서 어떤 것에 조금 더 주안점을 두냐라는 차원에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우리가 아까 앞서서도 계속 얘기했지만 생활에서 직접적으로 이제 실생활에서 배우시는 분들의 문화도 사실 중요한 부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문화센터도 사실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강남문화재단은 네, 거기에 조금 주안점을 두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조금 이제 정리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마지막으로 지금 시간이 한 5분 정도만 남는 걸로 해서 네, 한번 네. 저는 갤러리 입장에서 이제 이렇게 문화재단에 하고 싶은 게 뭐냐면 갤러리는 이제 작가를 초청하는 게 굉장히 큰 일이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강남에 어떤 작가들이 있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서 차라리 이제 어떤 여기서 공모를 해서 어느 정도 작가를 모아서 여기서 되면 협력하는 화랑에서 무료 전시를 시켜줄 수 있는 기회를 준다든가 이렇게 해서 어떤 작가 풀에 대한 어떤 인포메이션을 여기서 좀 갖춰주면 우리 화랑 입장에서 이런 작가들이 있으니까 이런 작가들 우리가 초청해서 전시도 할 수 있겠다. 돈을 받지 않고 초청 전시로 해서 할 수 있겠다 하면 만약에 강남의 화랑이 뭐 수십 개, 수백 개가 된다면 그러면 그 중에 일주일, 2주일씩 이렇게 빼줘 강남 주민을 위해서 빼줄 수 있는 공간이 시간이 된다면 200명의 강남의 작가들이 전시라는 어떤 형태로서 지원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구청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은 무료의 어떤 전시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공모하세요라고 하면 작가들은 공간에 대한 욕심 때문에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만약에 우리가 이런 화랑의 어떤 젊은 작가들, 신인 작가들을 위해서 공간을 제공하겠다는 화랑이 30명 모여서 20명을 뽑아서 해주면 무료 초청이 되고 또 그걸 하나에서 모아서 하나의 프로그램화 시켜서 투어화 시키면 근데 강남의 어떤 갤러리 문화의 활성화 그리고 이제 작가들의 어떤 발굴의 어떤 것들을 같이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지 않나 싶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강남에서 지금도 지금 계속 하루에 뭐든 하는 작업이 하루에 한 6, 7시간씩 하는 작업이 작가들에 대한 인포메이션을 땡겨오는 거거든요. 하다못해 아니면 제 친구들한테 가서 뭐 어떤 뭐 종건당이나 이렇게 하면 2,000명씩 인포메이션을 가져오면 그거를 보는 것들이 작업이고 그래서 근데 주위의 권한에서는 충분히
내 공간을 필요하시는 사람도 있을 건데 나는 또 그걸 좋은 작품을 무료로 전시를 시켜주고 싶은데라는 두 가지의 요구들이 만날 수 있는 어떤 적점이 이 공간이 되고 작가들의 풀을 가지고 있었을 때 강남문화재단이 운영할 수 있는 문화에 대해서 운영할 수 있는 뭔가 아이디어들이 이 베이스로 나온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작가들의 요구들이 쌓여갈 거니까. 그렇게 해서 저는 가장 기본적으로 어떤 행사를 진행해서 이렇게 외부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음악하는 사람이 음악하는 사람, 비공하는 사람이 비공하는 사람들 어떤 풀을 모을 수 있는 어떤 하나의 뱅크가 되었으면 실질적으로 지원을 하지 않더라도 그러면 그 지원은 이거를 이런 어떤 뱅크에서 원하는 어떤 공간들이 충분히 무료로도 해줄 수 있는 것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저는 이제 그냥 강남구청에서 강남에 있는 강남구 문화센터에서 강남에 있는 예술가의 어떤 풀들을 좀 조직적으로 정리해 주시면 파랑을 협정에서는 좀 더 편하게 어떤 작가의 발굴을 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고 개인의 어떤 파랑에서는 그런 작업들이 하기가 힘들어서 그런 쪽으로 좀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만 제안할까요? 네네. 그 어차피 이제 지금 그 여기 밑에도 강남이 있다라는 그게 있듯이 그 강남을 이제 강남에서 이런 미술과 관련된 그 주민들과 이어지는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것 중 가장 현실적인 게 뭐냐 볼 때 지금 새로 근래 작년 올해 사이에 그 아주 좋은 전시 공간들이 갤러리들이 옛날에는 예를 들어서 그냥 진짜 그런 큐브 안에 화이트 큐브 안에 그냥 벽과 그 조명만 설치되어 있고 각 그림 걸어놓는 게 갤러리라고 생각됐을 정도였었다면 지금은 그런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어떤 그 공간 개념 자체가 전시 공간 자체가 다르게 그 기획되고 준비가 돼 있어서 좋은 전시를 많이 유치하고 이제 기획해서 보여주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정보들을 내가 많이 이쪽에 그 정보를 알고 있고 관련돼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도 그 정보가 부족해요. 근데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 주민들이 봤을 때는 더 부족하겠죠. 그래서 그 주기적으로 큰 비용이 든다고 생각은 안 하는데 하여튼 뭐 그 한 20인승 그 정도 그 승합차를 그 강남 그 갤러리 순환 차를 그냥 해서 계속 그 차는 계속 갤러리만 돌아주는 그런 걸 하나 해도 상당한 경쟁력 있고 그럼 거기서 어디서 어디까지 그냥 그 몇 군데 돌다가 그냥 자기가 그 시간 이상 자기 볼일 보러 갈 수도 있고 그렇지만 계속 그 버스가 이렇게 강남에 있는 갤러리만을 돌아주는 그 갤러리 그 투어를 해주는 순환해주는 그런 버스가 한 대 정도 그 운영이 된다 하더라도 상당히 호응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갤러리에서도 좋아할 것이고 또 그것을 보고 다니고 타고 이용하는 시간이 있는데 이제 뭐 할 거 없나 그러는데 돈 주고 뭐 예당에 가서 예를 들어서 뭐 공연 보고 티켓 미리 예매하고 그런 것 없이 그냥 즉흥적으로 바로 이렇게 그 버스가 쓴 것만 알아서 이렇게 거기 가서 기다렸다 버스가 오면 이렇게 투어하는. 근데 강남은 걸어서 다닐 수 있지 않나요, 갤러리들이? 아니 그렇진 않죠. 주차는. 이 거리가 주차도 있고. 네. 걸어 다니기 힘든 것도 많잖아요. 저희가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강남구청에서 아트워크라는 거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고요. 사실 모르겠어요. 현실적으로 지금 강남구에서 장애인 셔틀버스를 운영하는 것도 한 시간에 한 대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재단에서 가능할 수 있을지는 그러니까 뭐 네, 선생님들 중에도 네. 그거를 그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시장 조사도 해보시고 네. 갤러리 그 위치라든가 현황 파악도 하시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뭐 갤러리하고들 거기 갤러리 그 대표님들도 모아서 같이 고민을 해보시면은 방법은 충분히 나올 수 있지 않겠냐 생각하는 거죠. 네네. 그게 바로 민관의 합작 프로그램이 될 수도 있고. 네. 알겠습니다. 갤러리 입장에서 진짜 그 어떤 갤러리는 작가가 나가 있는데 하루에 한 5명 그 문 열고 들어온 그 관객이 5명도 안 되는 날이 많다고 그래요. 근데 작가 입장에서 그 전시하는 작가 입장에서는 살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애써서 1년에 한 번씩 전시 개인전을 1년에 한 번 평균 1년에 한 번 이렇게 준비한 작품을 누구에게 보여주고 싶어서 하는 전시인데
봐주는 사람이 없으면 얼마나 허망하겠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보여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도 역할이라고 보는 거. 알겠습니다. 좋은 의견 감사드리고요. 오늘 지금 2시간 넘게 이렇게 또 긴 시간 동안 여러분들 얘기 너무 잘해주셔서 너무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오늘 해주신 말씀들은 저희가 잘 기록해서 다음에 어떤 저희가 정책이든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할 거고요. 그리고 또 기회가 된다면 또 더 다른 자리에서 또 뵐 수 있도록 저희가 그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좋은 의견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